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하락했고요. 나스닥, S&P 500은 상승했습니다. 구글 모기업이죠. 알파벳의 강세가 눈에 띄었는데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도 강세를 나타냈는데 장중에도 9% 급등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온라인 검색 시장 반독점 소송으로 알파벳은 크롬을 매각할 위기에 놓였었습니다. 이를 두고 워싱턴 연방법원은 현지 시간 2일 크롬 매각이 불필요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게다가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나 애플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기본 검색 엔진으로 크롬을 우선 배치하는 대가로 지불하던 비용도 중단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네, 다만 이제 구글은 경쟁사와 데이터를 공유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온라인 검색 시장의 경쟁을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최근 생성형 AI를 통한 검색이 늘어난 것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네, 알파벳, 메타 등 빅테크 기업들이 AI에 막대한 투자를 하며 기술 개발에 나섰던 게 효과를 본 셈이기도 한데요. 이번 판결이 알파벳의 주가 상승세의 신호탄이 계속해서 이어질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액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고요.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또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볼까요? 최지연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꺼져가던 시장의 불씨에 오랜만에 땔감이 생겼습니다. 구글의 크롬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알파벳과 애플이 급등하자 침체됐던 기술주 분위기가 되살아났고요. 여기에 국채금리까지 안정세를 되찾으면서 상승의 불씨가 더욱 커졌습니다. 마감상 보면 오랜만에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각각 0.51%, 1.03% 뛰었고요. 다우 지수는 고용 지표가 약화된 것으로 나오면서 장 초반에는 큰 폭으로 떨어졌지만 낙폭을 대부분 줄인 채 마감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보시면 확실히 알파벳과 애플이 시장을 떠받쳤던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알파벳은 무려 9%나 급등했는데요. 구글이 온라인 검색 시장의 불법적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크롬을 매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이렇게 크게 올랐습니다. 구글의 핵심 캐시카우인 크롬을 지킬 수 있게 되면서 월가에서는 알파벳에 대한 목표 주가를 일제히 높이기도 했습니다. 또 애플 역시 오늘 4% 가까이 올랐는데요. 이번 구글의 판결로 애플도 아이폰에 구글 검색 기능을 계속 탑재할 수 있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구글로부터 받던 200억 달러에 달하는 대가를 앞으로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두 기업이 기술주 투심을 살려주자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도 덩달아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시총 6위부터도 보면 대부분 초록불을 켜냈는데요. 테슬라는 튀르키예에서 자사 전기차 판매가 급증했다는 소식에 오늘 1% 넘게 강세를 보였고요.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오늘 1.39%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공개된 지표도 확인해보면 오늘 가장 화제가 됐던 것은 미국의 7월 구인 건수였는데요. 미국 노동시장의 수요를 보여주는 이 수치는 10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인이직 보고서에 따르면 7월 구인 건수는 718만 1000건으로 나오면서 예상치와 전월치를 훌쩍 밑돌았습니다. 구인율이나 퇴직률이 아직까지 크게 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고용 속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외신에서는 기업들이 관세 정책 등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채용에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나 주목되는 것은 실업자 1인당 구인 건수 비율인데요. 팬데믹 시절에 2까지 올랐던 이 비율이 이번 달에는 0.99로 떨어지면서 2021년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팬데믹 때와 다르게 일할 자리가 부족하다는 건데 이는 곧 임금 압박의 완화로도 이어집니다. 이 같은 보고서가 나온 이후 전문가들은 미국 고용 시장에 점점 약화일로를 걷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이미 높아진 9월 인하 가능성을 더욱 강화하는 데이터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임금이 줄어들고 있지만 물가는 아직 잡히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베이지북에서도 이 같은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베이지북은 많은 가게의 임금 상승이 물가 상승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어 소비가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금이 오르는 속도에 비해서 관세로 인해서 다른 비용이 오르는 속도가 훨씬 빨라 소비자들이 압박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연준은 거의 모든 지역의 관세와 관련된 가격 상승을 언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노동시장에 대해서는 전체 고용 추준에 거의 변화가 없지만 노동 수요 약화로 인해서 기업들이 신규 고용을 주저하고 있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해고가 늘고 있다고 진단했는데요. 이렇게 노동시장이 정체되고 소비가 둔화되면 금리 인하가 필요하지만 물가가 오르는 것은 금리 인하를 제한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연준의 셈법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는 점은 우려됩니다.
시장을 짓누르던 국채금리는 하루 만에 다시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어제는 전 세계 국채금리가 최고치 랠리를 이어갔었는데요. 주요국 국채의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미국 채권 가격도 덩달아 강세를 보였고요. 또 오늘 공개된 고용지표가 약화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9월 금리 인하가 거의 확실시되자 국채금리 하락세는 더욱 가팔라졌습니다. 마감상 보면 2년물 금리가 0.03%포인트 내렸고요. 10년물 금리와 30년물 금리가 각각 0.05%포인트, 0.0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약한 고용지표가 나오면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노동시장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반대로 어제 급락했던 유로화와 파운드화가 상승세를 보인 영향인데요. 오늘 달러 인덱스는 0.23% 빠지면서 98.17에서 마감됐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더욱 커지면서 금값은 멈출 줄 모르고 오르고 있습니다. 금 선물은 오늘도 0.78% 뛰면서 사상 처음으로 3,600달러를 넘어섰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은 가격도 오늘 1% 넘게 오르면서 또다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유가는 오펙 플러스가 또 증산을 고려한다는 소식에 어제의 상승분을 전부 반납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주 일요일에 있을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증산이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미 아랍에미리트에 대한 30만 배럴 할당량 증가 이외에도 9월까지 생산량 목표를 하루에 220만 배럴 인상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외신이 주목한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독점 이슈로 벼랑 끝에 내몰렸던 구글이 기사 회생했습니다. 법원이 2심 최종 판결에서 크롬과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매각하지 않아도 된다 판단하면서인데요. 또 애플과 삼성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구글 제품을 사전 탑재하도록 수백억 달러의 대가를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도 중단하지 않아도 된다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구글은 전 세계 검색 점유율 90%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핵심 기반인 크롬과 안드로이드를 지켜내며 한숨 돌렸지만 법원이 일부 검색 데이터를 경쟁사와 공유하도록 한 만큼 일정 부분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방대한 사용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광고 타겟팅 검색 알고리즘이 구글만의 차별점이었는데 데이터를 공유하게 되면 광고주 입장에선 반드시 구글을 이용해야 할 이유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고요. 또 구글 제품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계약 또한 금지되면서 아직 풀어야 할 숙제는 남아 있습니다. 중국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해상 운임이 뚝 떨어졌습니다. 연고점 대비 70% 가까이 하락했는데 미국 소매업체와 제조업체들이 관세 불확실성과 무역 정책의 변화, 소비 지출 우려 속 신규 주문을 늘리지 않은 영향으로 불이됩니다. 특히 상호 관세는 불법이라는 법원 판단까지 나오면서 정책의 향방을 지켜보며 일시적으로 주문을 멈췄는데 세계적으로도 컨테이너 운송 비용은 최근 11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는 등 뱃길 흐름이 더뎌지고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실물 자산으로 평가되는 금을 디지털 자산으로 만들어 수익까지 거두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세계금협회의 아이디어인데요. 내년 1분기 중 런던 거래소에서 시범적으로 거래될 예정입니다. 금값은 최근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새로 쓰는 등 고공행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자 수익을 내지 않는 자산으로 남아 있는데 협회는 금이 디지털화하면 마진콜 증거금이나 담보 등으로 쓰일 수 있고 분리된 계좌에 예치된 실물금의 분할된 소유권을 은행이나 투자자가 사고 팔 수 있을 것이다 설명했습니다. 이런 구상은 잇따라 등장한 가상자산,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쟁자들의 금이 밀려날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나왔는데요. 보수적인 금거래 시장이 새로운 시도를 선뜻 수용할지도 미지수입니다. 디지털 노동혁명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할 만큼 인공지능이 빠르게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세일즈포스의 마크 베니오프 CEO는 AI가 전체 업무의 최대 절반까지도 수행하고 있다 말하면서 최근 회사의 고객 지원 부문에서 4,000개 일자리를 줄였다 감축 사실을 밝혔는데요. AI가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회사 업무에도 빠르게 녹아들면서 최근 여러 기업들이 실제로 감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수장 앤디 제스 CEO는 향후 수년 안에 AI가 일자리를 대체하고 전체 인력이 감소할 것이다 말하기도 했고요. 엔스로픽도 5년 뒤면 AI가 모든 사무직 일자리 절반을 없애고 실업률을 최대 2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어느새 오픈 AI의 대항마로까지 불리게 된 엔스로픽이 무섭게 몸집을 불리고 있습니다. 130억 달러, 우리 돈 18조 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는데 싱가포르 국부펀드 등 큰손 투자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당초 계획했던 50억 달러보다 2배가 넘는 자금을 끌어모았고요. 회사의 몸값은 250조 원을 넘어서면서 반년도 채 안 돼 3배로 뛰었습니다. 아마존, 구글 등이 일찍부터 점 찍은 엔스로픽은 현재 30만 개의 기업 고객을 확보하고 올해 초 공개한 AI 코딩 도구 클로드 코드는 불과 석 달 만에 사용량이 10배 넘게 늘어나는 등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AI 챗봇과 대화를 나누다 현실 감각을 잃는 AI 정신병 현상이 속출하면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까지 발생하자 오픈 AI가 이용자 보호 기능 도입에 나섰습니다. 한 달 내로 부모 관리 기능을 적용하기로 했는데 이사 측은 자녀에게 챗GPT가 어떻게 응답할지 제어할 수 있고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였을 땐 알림을 받을 수 있다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민감하거나 위험한 대화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출원 모델로 전환하는 방안도 도입하는데 다만 이런 부모 관리 기능 도입에 대해 청소년들이 우회하기 쉬울 뿐더러 책임을 부모에게 전가하는 방안이라며 임시 방편일 뿐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AI가 반도체 인쇄 회로 기판, PCB와 첨단 패키징의 판도를 흔들고 있습니다. 기존 서버 시장에 국한됐던 AI용 PCB와 패키징 수요가 이제는 모바일과 정보기술까지로 범위가 확대됐는데요. 그러면서 어제부터 사흘 동안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리고 있는 제22회 국회 PCB 및 반도체 패키징 산업전의 최대 화두로 AI가 떠올랐습니다. 반도체 기판의 무게와 크기를 줄이고 얇은 두께를 구현하는 동시에 성능을 개선하는 기술이 대거 등장했는데요. 이 가운데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이 차세대 기판 기술과 제품을 전시하면서 더욱 주목을 받았습니다. 삼성전기는 인베디드 기판과 울트라신 코어 기판을 전면에 내세웠는데 모두 AI 노트북이나 태블릿 PC를 위한 기술이고요. LG이노텍도 기판 크기를 최대 20% 축소하는 기술을 선보이면서 고성능과 소형화에 집중했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AMP가 상한가 기록했고요. 유플렉스가 7.18%, 현우산업도 5% 가까이 뛰었고 화인서키트 2.53%, 삼성전기도 2.53% 상승 마감했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공개한 가운데 디스플레이 연구개발 예산을 2배 이상 늘린다는 소식에 관련주가 강하게 시세 분출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첨단 및 주력 산업의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디스플레이의 R&D 예산을 올해 380억 원에서 내년엔 776억 원으로 104% 넘게 늘린다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 확대가 국내 디스플레이 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거란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더불어서 LG 디스플레이가 자사의 4세대 유기발광 다이오드 OLED 패널이 한낮의 거실 밝기 수준인 500룩스 환경에서 완벽한 콘텐츠 재현력 검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외부 빛이 차단된 영화 상영관에서나 볼 수 있는 영상을 한낮의 거실에서 완벽한 수준으로 재현한다는 뜻인데 그러면서 관련주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예선테크가 상한가 기록했고요. APS 5.42%, 킵스파마와 아이컴포넌트 모두 5% 넘게 올랐고 IT캠도 4.79% 상승 마감했습니다. 애플이 2026년 폴더블 아이폰을 처음으로 선보이고 또 2028년에는 폴더블 아이패드를 출시한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관련주가 날아올랐습니다. IT 매체 맥루머스에 따르면 애플 전문 분석가 권밍치는 내년 아이폰 18 라인업에서 폴더블 아이폰이 공개될 거라고 전했는데요. 초기 루머에선 아이폰보다 먼저 폴더블 아이패드나 맥북이 등장할 거란 이야기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2028년에 나올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에선 폴더블 아이패드는 화면을 펼쳤을 때 18에서 20인치 화면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또한 권밍치는 애플이 폴더블 아이폰과 폴더블 아이패드 모두에 초박형 커버 유리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전망에 출시 가능성에 더욱 무게가 실리면서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파인엠텍이 16% 넘게 시세 분출했고요. UTI와 KH바텍 모두 7% 넘게 뛰었고 코오롱인더 5.42%, 세경하이테크도 4.5% 상승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엔비디아가 핵 융합 발전 스타트업에 투자했다는 소식에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엔비디아의 벤처 투자 부문인 N벤처스는 커먼웰스 퓨전 시스템즈 CFS에 투자했는데요. 이에 따라 CFS는 총 8억 6,300만 달러 규모의 자금을 유치했는데 확보한 자금은 퓨전 데모 장치 스파크 프로젝트의 완성과 미국 버지니아주에 짓고 있는 첫 상업용 발전소인 아크 개발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핵융합과 관련해선 아직 기술적인 난제가 많이 남아있어서 상용화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리겠지만 AI를 활용해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 같은 엔비디아의 투자로 해당 산업 발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련주 투심이 자극됐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삼화 콘덴서가 19% 넘게 시세 분출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3.31%, 다원시스도 2% 넘게 강세 보였고 마지막으로 일진파워와 비츠로테크 모두 1%대 상승세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호재보다 악재가 많았는데도 상승했습니다. 지수를 버티게 한 건 외국인이었습니다. 외국인들 지난달 4개월 만에 우리 시장에서 순매도로 등을 돌린 것으로 나타났었죠. 며칠 더 상황을 봐야겠지만 다시 외국인 수급이 컴백하는 건지 기다려지는데요. 오늘도 수급 상황은 면밀히 보셔야겠습니다. 그럼 어제장 복귀하면서 오늘장 투자 포인트 체크하시죠. 코스피와 코스닥이 나란히 0.4% 가까운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앞서 유럽의 정치, 재정 불안에 더해 미국의 장기 금리가 뜨면서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후퇴했음에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유입된 영향입니다. 외국인들 유가증권 시장에서 이틀 연속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견인했습니다. 코스피에서 4,360억 원 순매수했는데 전기전자, 제약, 건설업종 등에서 사자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기관이 3,756억 원 팔아냈고 개인들도 1,556억 원 매도 우위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장중에 매도를 이어가다 막판에 외국인들 순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200억 원 가까운 매수 우위 기록했고요. 개인도 68억 원 사자 포지션 취했습니다. 여기서는 기관만 홀로 81억 원 매도 우위였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단 흐름 보시죠. 우선 반도체 투톱은 반등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SK 하이닉스, 최첨단 양산 전용 극자외선 EUV 장비를 도입했다는 소식에 보도가 됐는데 SK하이닉스 0.7% 오름세였고요. 반면 조선주가 약했습니다. 특히 HD 현대중공업은 노조 부분 파업 발생으로 1.7% 내림세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단에선 제약바이오 대표주들 흐비가 엇갈렸습니다. 알테오제는 코스피 이전 상장 기대감에 4거래일 연속 상승세 이어갔고요. 리가켄바이오와 ABL바이오 각각 3%대, 4%대 상승했고 삼천당 제약까지 오름세였습니다. 반면 파마리서치는 5% 넘게 조정받았습니다. 환율은 소폭 올랐습니다. 정기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1원 30전 상승해 1,392원 3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만 야간 거래에서는 미국의 부진한 고용지표에 반응하며 1,390원을 하회했습니다. 미국의 구인이직 보고서에서 지난 7월 구인 건수가 10개월 만에 가장 적었고 시장 전망치도 하회한 것으로 보이자 금리 인하 가능성에 힘이 실렸고 이 영향으로 달러가 약세를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NDF에서 달러원 1개월물은 소폭 오르면서 1,390원 선에 거래가 됐는데요. 오늘 외환시장 일단 약세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개장 전 챙겨보면 좋을 증권사 리포트 정리했습니다. 우선 미래에셋증권에서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 선별적인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한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 7, 8월 주가 급등 이후에 지금 조정이 진행 중인데요. 다만 중국의 공급 조절 이벤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북미의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실적 기여도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 2차 전지는 북미 ESS향 수요가 명확한 업체를 눈여겨봐야 한다고 조언했는데요. 미국의 OBBBA 법안 발표 이후에 테슬라 등 주요 북미 고객들의 탈중국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어서 한국 배터리 업체의 북미 ESS 매출과 이익 성장률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래에셋증권은 관련 종목으로 북미 ESS 실적 기여가 높은 배터리 셀 업체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를 추천했고요. 소재단에서는 북미 LFP 양극재 대응에 앞서 있는 LNF를 탑픽으로 제시했습니다.
한편 한국투자증권은 대형, 중형, 소형주 지수 정기 변경 이슈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 대중 소형주 지수 정기 변경 발표가 났고 이제 9월 12일부터 반영될 지수가 반영될 예정인데요. 그동안 코스피 중형주 지수에서 대형주로 편입된 종목들이 과거의 대형 지수 편입 확정 발표 이후에 10거래일 동안 상승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대형주 편입 종목 매수를 통해서 단기 차익 실현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대형주에 신규 편입한 종목은 한화와 CJ, 현대제철, 이수페타시스, 키움증권, LGCNS, APR까지 모두 7개 종목입니다. 단기 투자 전략 세우신다면 해당 종목들도 체크해 두시죠. 오늘 일정입니다. 미국의 7월 수출입 지수와 미국 8월 ISM 서비스 PMI가 발표됩니다. 그리고 화웨이에서 3번 접는 트라이폴드 폰이 출시되는데요. 애플이 내년 출시 예정인 아이폰 폴더블 폰 출하량 전망치를 높여 잡으면서 어제 폴더블 폰 관련주들 주목받았었는데 휴대폰 부품 관련해서 트라이폴드 폰 관련 종목들도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제약 바이오 쪽이 강했습니다. 마운자로 품귀 여파로 비만 치료제 관련주가 부각된 데다 지방간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들면서 제약 바이오주대에서 관련 있는 종목들로 매수세가 이어진 겁니다. 오늘 장에서 어떤 흐름 보일지 지켜보시고요. 그럼 프리마켓 통해서 개장 분위기 가늠해 보겠습니다. 간밤에 알파벳 이슈가 있었죠. 구글이 크롬을 매각할 필요가 없다는 소식에 기술주들이 들썩였는데요. 미국의 기술주가 반응했었다면 코스피도 반응할 수 있다는 뜻인데 일단 유가증권 시장 시총 5위권까지 흐름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약세입니다. 0.14% 내림세로 거래가 69,700원이고요. 반면 SK하이닉스는 0.19% 오름세 26만 3천 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강합니다. 3.87% 오름세 거래가는 36만 2천 원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강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0.43% 하락하면서 93만 7천 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 5위권까지 흐름 좋습니다. 4위까지 모두 상승합니다. 알테오젠이 0.43% 오름세로 46만 5,500원. 에코프로비엠이 1.69% 반등합니다. 12만 3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펩트론이 0.16% 오름세로 30만 5천 원. 에코프로도 2.2% 강세 보여주면서 5만 1천 원입니다. 오늘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대체적으로 좋은 흐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편 파마리서치 보합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추세를 바꿀 주도주가 부족하고 또 이슈 역시 부족하지만 그렇다고 시장 하락할 요인도 없는 상황입니다. 답답한 박스권, 국내 증시도 알파벳 효과를 받을 수 있을지 오늘 외국인 수급 예의 주시하시고요. 2차 전지 섹터도 흐름 체크하시면서 개장 준비하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현재 시간 8시 24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액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되게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요.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간밤 보니까 이제 S&P 500, 나스닥 상승했고 또 졸트, 구인 이직 보고서. 일단 이 수치만 놓고 봤을 때는 고용 시장이 좀 둔화될 것이다라는 예측이 가능한데 줄줄이 또 나오잖아요. ADP 민간 고용, 또 노동부 고용 보고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구글이 핫하네요. 구글이 핫하네요. 예, 오늘 뭐 그 내용도 좀 한번 깊이 있게 다뤄봐야 되겠고. 그저께 뭐 미국, 유럽 할 것 없이 국제 수익률 급등 네. 이게 이제 증시에 조금 이렇게 부담으로 작용했다면
어제는 또 오히려 떨어졌죠. 글쎄요 미국 고용 지표 때문이 있는지 아니면 그 전날 급등에 대한 기술적 그냥 뭐 반락 수준인지 또 이렇게 국채 금리가 또 살짝 하향 안정되면서 맞아요. 증시는 또 오르고 그런 상황인데 이게 지금 구글이 이거 진짜 참 그거합니다 그죠? 지금 안 그래도 빨리 한번 해보는데 그래도 시간의 거래에서 어제 그렇게 급등하고 나서도 더 밀리진 않는 뭐 조금은 강보합을 유지하는 그런 양상이네요. 전반적으로 지금 미국 행정부가 네. 자국의 기업을 좀 보호하려는 의지가 좀 강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인텔도 그렇고, 네네. 예, 구글도 크롬 브라우저 뭐 매각하지 않도록 하는 예. 것도 그렇고. 저 이제 소송을 제기한 거는 미국 법무부였는데 예. 이제 독점 관련해서. 예. 근데 뭐 최종 결론 나기까지야 법적 공방은 또 한참 걸리니까. 네. 근데 1차적으로 구글로서는 그거 하고. 한숨 돌린 거죠. 그리고 모르겠어요. 이때가 또 우리 이건희 대표 어떻게 보시는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딱 그거예요. 어제 구글 주가 흐름 봐서는 판결 앞두고 한번 복매도 쳤던 세력들이 아이고 아니다 하면서 쇼커버링 그냥, 유입된 거예요? 그걸로 아침에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요? 그러고 하루 종일 가더라고요. 그 레벨이. 바로 네. 모셔보죠. 네. 오늘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기 보자. 우리 모처럼 나오신 것 같다 그죠? 이 대표님. 어떤 거요? 좀 그동안 오랜만에. 나오시던 텀이 2주에 한 번, 예. 2주에 한 번. 예, 2주 사이에 그냥 힘만 썼습니다. 지수는 그대로고. 아마 그때도 그렇게 말씀드렸던 건 지수는 네. 좀 재미없을 것 같다. 예. 예, 대신에 이제 외국인들 선물 포지션들 좀 보실 필요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지금 시장은 종목별로는 굉장히 좀 화려하죠 또. 종목별로는. 그렇죠. 예. 예, 조선주는 또 다시 약진을 했고 그 사이에 예. 네. 이제 마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제 반영되고 있다. 이제 조선주들의 상승을 그럼 어떻게 해석할 거냐? 예전에 2차 전지 보는 것 같아요. 조선주의 상승이. 22년도, 21년도에서 21년도. 22년도에 LG에너지솔루션이 어디와 합작법인을 세웠다. 뭐 그다음에 뭐 일부 소재업체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는다. 네. 이 소식만으로도 주가가 계속 올라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발 이슈가 있는 2차 전지 업체들은 계속 올라갔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조선주에 약간 비슷한 양상으로 가고 있지 않을까. 조선 기자재들도 예. 지금 PBR 뭐 이렇게 한 1배 초반에 있었던 종목들도 이제 급등하기 시작하죠. 예, 물론 이제 실적들이 다 잘 나왔습니다. 이게 조선 기자재 업체들이 그동안 조선주 좋다는데 기자재 업체들이 잘 못 갔던 이유가 네. 1분기까지 실적이 안 좋았어요. 근데 갑자기 2분기에 점프업을 합니다, 다. 예. 근데 그게 이제 좋은 물량들. 그러니까 그렇다고 매출이 많이 는 건 아닌데 매출도 늘었는데 영업이익률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그래서 작년에 번 거 어떤 회사들 같은 경우는 작년에 연간으로 번 거를 2분기 한 번에 거의 80%를 달성하는 그런 회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숫자가 보이면 이제 또 그쪽부터 달리는 거죠. 네, 그래서 조선 기자들도 한 번씩 움직이고 있고 또 엔진주들도 엄청나게 올라갔죠. 그래서 네. 지금 조방원 중에 좀 쉬어갈 것 같았던 조방원이 조선은 지금 다시 가고 있고요. 네. 방산원전도 조정받는 듯 하지만 아직은 조정권이라고 봅니다만 박스권 흐름을 좀 보이고 있죠. 그래서 박스권 하단에 내려가면 올리고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추가 상승을 뚫어낼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원전은 아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전이 오히려 힘이 좋아요, 방산보다. 예, 방사는 이제 전시회 때문에 조금 반짝하는 것 같고요. 네. 지금 폴란드에서 열리는 전시회가 끝났죠. 이제 그러면 이제 뭐 그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관심을 좀 받았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고 생각을 하는데 원전은 지금 SMR 관련돼서 80기를 지금 또 뉴스케일 파워가 계약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물론 이제 이게 아직은 가계약 수준 같은 건데 계약을 했다는 얘기가 나왔고 또 간밤에 뉴스를 보니까 독일이 다시 원전을 만들겠다라고 좀 선언을 했습니다. 독일이. 예, 독일은 원래 풍력 태양광만 가지고 해보겠다고 애썼던 나라인데 네. 지금 다시 원전 사업에 유럽 내 EU 유럽 내에서 원전을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얘기가 또 나왔고요. 그러니까 전력 수요를 신재생으로 다 대체할 수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SMR 기술도 좀 많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도입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그 조선 쪽은 저는 디테일하게는 모릅니다만 그 약간 회계 방식 그래서 이제 이익을 갖다가 뭐 회계상 실현하는 게 조금 다르다면서요. 예, 일단 중간중간에 중간중간? 예, 중간중간에 이게 돈을 받기 때문에 계약금 받고 어느 정도 완성되면 또 받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반영하기 때문에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배 인도하고 확 받는 게 아니라 공정 단계별로 돈을 예, 받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실적들이 예전에 이제 그게 그러고 나서 이제 보니까 배를 인도해서 보냈는데 지나고 보니까 적자가 날 수도 있죠. 그러네. 그 전에 이미 다 예, 너무 싸게 계약을 해놔서 뭐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고,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그 안 좋았던 물량들을 다 털어냈죠. 조선사들이. 안 좋았던 물량? 예전에 싸게 수주했던 물량, 아, 일거리가 예, 없어가지고 예, 싸게 수주했던 예. 물량들을 다 털어내고, 예. 지금은 이제 마진율이 높아지는, 그래서 지금 조선사들이 영업이익률이 HD 현대그룹 같은 경우 다 10% 이상 넘어왔고요. 네. 두 자릿수로 들어왔고, 하나오션과 지금 삼성중공업도 이제 넘어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좀 전에 말씀하셨던 다소 최근에 이제 조선주의 흐름을 보면서 2차 전지와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네네. 요 말씀은 조금 더 이렇게 부연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분들 들으시기에 아니면 조선주 지금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2차 전지 얘기하면 좀 화를 내셔갖고 자꾸 그러는데, 예, 2차 전지 오늘도 좋은 뉴스 나와서 좋을 것 같긴 한데, 아,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예, 근데 이제 예전에 2차 전지가 버블이 생겼을 때, 그때는 버블이라고 안 했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연간 30%씩 성장하는 시장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대로 계속 가면 얼마까지 밸류를 줄 수 있겠다. 그러면서 이제 막 끌어올렸잖아요. 예. 근데 지금 조선주가 일단은 그런 기대감, 미국 진출에 대한 새로운 시장이 딱 생겼다라는 거죠. 네. 그동안 이제 미국에서 우리한테 물건을 주지 않았는데 이제 미국 가서 직접 배를 만들게 됐다라는 부분이, 예. 그게 뭐 가서 돈을 진짜 벌지, 인건비가 비싼데 뭐 그게 돈이 되겠냐부터 여러 이제 갑론을박 있지만 중요한 건 시장이 새로 열린 거죠, 하나가. 거기에 지금 시장은 일단 집중하고 일단은 거기에 밸류를 더 얹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2차 전지가 예전에 미국 시장 진출할 때 모습과 좀 비슷하다, 양상이. 예. 그러면 이제 지금에서 조선은 뭘 해야 되냐면 버블을 즐겨야 되는 시기? 지금. 이게 버블일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즐겨야 되는 시기인 것 같긴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지난번 출연하셨을 때랑 약간 조선주에 대한 뷰가 살짝 바뀌신 바뀌었습니다. 예, 거죠? 저는 이제 마스카 프로젝트 관련돼서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면 예. 일시적으로 좀 하락할 걸로 봤는데, 네네. 그 이후에 일시적으로 약간 둔화하는 것 같더니 다시 올리는 이유는 예. 계산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좀 이런 흐름을 좀 올라타는 게 더 좋을 수도 예, 있겠다라는 지금은 생각이신 흐름은 거네요. 좀 올라타셔야 될 필요도 있다. 안 그러면 소외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분간 주도주로서의 역할은 계속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가 미국장하고 연동이 됩니까? 아니면 미국장하고는 다소 그 상관관계가 좀 떨어진 장입니까, 요즘? 미국 시장이랑 연동은 많이 되고 있죠. 예. 근데 미국은 찔끔찔끔 계속 올라가는데. 찔끔찔끔이라도. 예. 근데 우리 시장은 미국이 올라갈 때는 잘 버텨주고, 예. 미국이 떨어질 때는 좀 많이 떨어지고 뭐 이런 네. 상태가 좀 있는 거죠. 예. 아직은 박스권을 좀 뚫기 좀 어려운 모멘텀이 좀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인 이슈가 가장 클 걸로 보이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상법 개정만 하면, 예전에 이제 우리 1차 상법 개정했을 때 그때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엄청 들어올 거야. 네. 집 나간 외국인들이 들어오겠지. 안 들어왔습니다. 상법 개정을 예. 집 나간. 예. 2차 하고 나왔는데도 안 들어왔습니다, 아직. 근데 지금 간보고 있죠, 계속. 예. 오히려 갑자기 들어올까 말까. 일본으로 가질 않나. 예. 지금 중국 시장도 굉장히 좋죠. 그러게요. 그러니까 중국으로도 많이 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보다 매력적인 시장들이 여전히 많다. 예, 그러면 여기서 한 방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자꾸 얘기하는 거죠. 뭐 세법 개정안부터 시작해서 뭐 자사주 의무 소각 이것까지, 아마 의무 소각 이게 좀 되면 생각보다 많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해서 의무 소각하는 거예요. 자사주 사면 무조건 소각해야 된다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뭐 네. 자사주를 안 사겠죠, 나중에. 아, 뭐 여러 가지 꼼수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일단 자사주 소각, 그래서 지금 최근에 롯데지주 같은 회사들이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이유가 네. 자사주가 많아서 올라온 겁니다. 아, 그래요? 예, 많습니다, 자사주가. 한동안 지주사도 그래서 좀 눈여겨볼 필요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좀 시세 내다가 좀 주춤한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예. 뭐 노르홀딩스 같이 작은 회사긴 하지만 그런 회사는 자사주가 4번째로 많거든요, 상장사 중에. 여전히 우상향 중이죠. 그래요. 예. 지주사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지주사 내에서도 자사주 많은 회사만 보시면 됩니다. 자사주 많은 회사 어떤 기업들이죠? 롯데지주도 있고요. 예. 부국증권, 신영증권 보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 증권 쪽. 대주주보다 자사주가 많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되게 웃긴 거죠. 자사주는 그러면 과연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논란도 되게 많습니다. 네. 예. 이게 자본으로 봐야 되냐? 뭐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 자본도 아니고. 시장이 풀어놨던 거를 걷어놓은 거잖아요, 지금. 그냥 투자 자산인가? 결국에는 이제 우리 증시하고 미국 증시하고 좀 다른 상황인 거고. 그냥 정책적인 이슈는 좀 다르죠. 예, 이제 그래서 그런 이제 그 밸류업 하려고 하는 지금 네. 정부 정책이 법제화돼야 되는 과정 중에 지금 잡음이 있는 과정이다. 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뭐 기대감은 항상 있죠. 저희뿐만 아니라 오늘 모든 채널에서 다 아마 구글 이거 다 많이 다룰 것 같은데 예, 예. 뭐 저희 굿모닝 마켓에서도 글로벌 비즈에서도 대충 계략은 소개하고 전해드렸습니다. 예. 혹시 이건희 대표께서 이 구글 관련해서 뭐 특별히 뭐 더 얹으실 그 지난번에 내용이 있습니까? 저한테 그 네. 미국 주식은 안 하시냐고 구글 갖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예. 네. 올라갔죠. 예, 좋죠. 예, 예. 예. 아, 지금 제미나이가 예. 가장 핫한 지금 AI거든요, 미국에서는. 제미나이가 이제 해외에서는 미국 외에서는 오픈 AI가 더 인기가 많은데 네. 미국 내에서는 제미나이가 일단 오픈 AI를 눌렀습니다. 아 그 정도? 챗 GPT보다 제미나이를 더 많이 쓴다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이번에 크롬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크롬은 예. 독점이니까 법무부에서 미국은 항상 걸죠. 너무 한 기업이 크면 마이크로소프트한테도 옛날에도 걸었고. 네. 그게 문제는 크롬이 독점이냐. 그래서 판사의 판결문 내용이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 내용을 보면 예. 지금 AI 산업이 발전하면서 검색이 되게 다양해졌죠. AI 관련 그렇죠. 오픈 AI도 생겼고, 그렇죠. 챗GPT도 생겼고. 그러니까 이게 독점이 될 수 있나? 아. 이렇게 판결문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쟁사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다양한 네. 형태로. 네. 근데 예전에 크롬이 독점이라고 지금 보고 너희들이 이거 갖고 있지 말고 분사를 시키든가 팔든가 해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를 봤더니 독점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AI 경쟁이 치열한데 네. 구글한테만 오히려 지금 이거 갖고 독점이라고 얘기를 하면 구글을 되게 불리하게 만드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지금 왜냐면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사실은 앱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서로 다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독점은 아니다라고 지금 판사는 본 것 같습니다. 예, 그 판결이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환호를 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제미나이를 같이 얹어서 쓰려고 하는 애플이 같이 올라가고 있죠. 아 그래서 예. 최근 애플이 좋은 이유가 구글 때문에 좋아지는 겁니다. 아 뭔가 신제품 출시라든지 그런 이슈보다는 예. 예, 애플에서 그러니까 제미나이를 그냥 쓸 수 있게 되는 그냥 바로. 예, 그렇습니다. 예. 나는 저기입니다만 삼성입니다만 그냥 깔려 있던데 제미나이가 예, 깔려 있습니다. 예. 기본으로 예. 안드로이드 계열은 안드로이드 다 계열은 깔려 다 있습니다. 그냥 깔려 있다. 있습니다. 예. 아. 자꾸 이제 오작동하죠. 막 이렇게 뭐 말하면 예. 한번 그러더라고. 예. 나 지 부르지도 않았는데 와가지고 뭐 저는 제미나이예요. 뭐 이러면서 그렇죠. 그러더라고. 안 재밌다고 얘기하시면 되죠. 지금 언어 유희하신 건데. 안 재밌다고. 아니 그래서 이제 구글이 이렇게 강세를 나타내니까 이제 궁금한 게 이제 주요 기술주들, AI 관련주들 이 뉴스로 다시 한번 좀 상승 촉매제 역할이 될 수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동안 네. 엔비디아가 좀 많이 오른 감이 있는 상황에서 또 물량들이 좀 나왔던 모습이고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엔비디아가 180불 갔다가 170불 가니까 이제 막 난리 났잖아요. 예. 예. 그 예전에 120불 갔다가 100불 깨지고 막 이랬던 거랑 비슷한 건데 아 지금 그런 상황. 예. 그냥 저는 왜 저걸 가지고 이렇게 심하게 얘기를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중이고요. 중국 얘기 자꾸 하잖아요. 지금 예. 알리바바가 뭐 칩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 독점은 깨지는 거 아니냐. 네. 그렇게 깨질 독점이었으면은 AMD도 만들었는데 왜 AMD는 그걸 못 쫓아오고 그럴 수 있네요. 그렇죠? 예. 예. 알리바바가 만든 거는 좋은 걸 만든 게 아니라 나쁜 저사양. 거를 저사양을 만들어서 많이 깔아서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보급형으로. 그리고 예. 쿠다를 사용할 수 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AMD도 쿠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 번역해서 쓰는 겁니다. 네네. 한마디로 통번역기 쓰듯이 하는 건데 그거는 그냥 중국은 어차피 계속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안 주면. 그걸 대비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차피 엔비디아 실적의 가이던스 내에 중국이 빠져 있습니다. 근데 왜 그걸 주가를 그것 때문에 빠졌다고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차익 실현 욕구가 있었던 예, 시점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예. 이해하는 게 좋다라는 예, 거고. 그죠. 그럼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 엔비디아. 예. 어느 정도까지 보시는 거예요? 지금 저는 한 300불도 갈 거라고 보는데. 300불. 예. 이게 그러니까 시간의 문제일 시간의 수는 문제 있겠네요. 있는데. 예.
왜냐하면 지금 엔비디아가 단순히 GPU랑 AI 칩만 만드는 게 아니라 네. 네트워킹이랑 아예 데이터 센터를 통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먹히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럼 여전히 미증시는 AI나 이런 빅테크 관련주들이 시장 상승을 이끌 거고 예, 우리나라는 이런 정책 모멘텀이 좀 나오기 전까지는 박스권에서 조선, 원전 그렇죠. 반도체도 정도? 일시적으로 움직일 거고 오늘은 이제 아마 2차 전지가 또 시장을 또 2차 전지. 막아주겠죠. 예.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오늘 모멘텀은 뭔가요,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대량 수주를 했죠. 근데 네. 물론 이제 이게 벤츠. 계약 기간이 이제 벤츠로부터 받은 건데 네. 뭐 규모가 굉장히 크잖아요. 150조 네. 규모라고 하고. 예. 근데 이제 이게 계약 내용을 보면 사실은 당장 주가가 올라가는 게 맞아? 라고 할 정도로 28년부터입니다. 공급이 28년부터 28년부터 28년 공급하는 거. 8월 1일부터 예, 그러니까 아직 28년 아직 3년 남았네요. 예, 그렇죠. 예. 46 시리즈를 이제 납품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150조가 아니라 15조 원이죠. 15조. 예, 죄송합니다. 예. 아니, 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아, 봐라. 지금 저 자막 내용은 또 뭐죠? 예. 아, 이건 이제 변동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일단은 선점해 놓은 거죠. SK온에서 아니, 그러니까 벤치에서 이제 LG 엔솔한테 이 정도 규모로 15조 규모로 만약에 해줘라고 했는데 이게 아직 열려 있는 계약이라는 거죠. 열려 있는 네. 계약이다. 취소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물량이 그럼 더 늘 수도 있고. 지금 자막 내용은 뭐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SK. 이제 공급 물량이나 계약이고 저,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지금 LG 엔솔 얘기가 아니고 저거는 이제 SK. SK온. 예, 있습니다. 2차 전지 그래요. 저거 어떻게 빨리 좀 살아나야 되는데. 근데 46 시리즈가 이제 드디어 테슬라 때문에 개발하기 시작한 건데 이제 본격적으로 46 배터리 시리즈가 이제 반영이 되면 좋아지겠죠. 그동안 투자한 것들을 좀 뽑아낼 수 있으니까. 지금 테슬라가 27 배터리거든요. 예. 지름이 27mm, 이제 46mm짜리로 가는 건데 테슬라도 이제 46mm짜리를 넣겠죠. 네. 그래요. 근데 2차 전지도 왜 이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다르잖아요. 이렇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처럼 이제 셀 쪽이라든지 아니면 ESS 쪽이 있고.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모멘텀 측면에서 봤을 때는 ESS 쪽이 훨씬 주가 상승 여력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많잖아요. ESS가 살려주고 있는 거죠. 살려주고 있다. 네, ESS가 마진율이 좋습니다. 혼자서 다 하기 때문에. 혼자서 다 한다는 게 어떤 의미죠? 미국의 공장들은 대부분 합작 공장들이 많은데 예. 자동차 관련된 배터리는 나눠 먹어야 됩니다. 네네. 영업이익이 아, 근데 나오면. ESS는 그냥 자체적인 기업 혼자서. 예, LG 엔솔, 삼성 SDI가 그냥 다 가져갈 수 있죠. 그럼 한 영업이익률이 한 20% 이상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근데 물량은 크지 않습니다. 이제 커지고 있는데 올해보다 내년이 한 2배 더 클 거로 보고 있고요. 네. 근데 이 ESS 시장이 생각보다 자동차 시장에 대비하면 적습니다. 아, 전체적인 파이 규모 예, 자체가. 파이 규모는 아주 적습니다. 근데 이제 ESS가 하단을 막아주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예. 그래서 ESS, LFP 뭐 이런 하는 회사들, 46 시리즈 이런 것들은 이제 키워드로 보시면 되고 네. 이번에 15조 LG 엔솔이 했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게 이 업황이 살아날 거에 대한 기대감을 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유럽 시장은 전기차 시장이 지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아, 유럽에서 비아디가 그렇게 잘 팔린다. 예, 잘 팔립니다. 지금. 예. 지금 노르웨이에서는 또 테슬라가 또 판매 1등으로 올라왔다고 좀 또 네. 기사가 나오고 있고. 뭐 판매 1등? 노르웨이는 다 그 수력으로 전체적으로 전기를 생산하니까 다 전기차로 다 바꾸고 있죠 거기는. 예. 전환율이 제일 빠릅니다. 예. 아, 그래요. 지금 그러면은 조선 한번 짚어주셨고 나쁘지 않다고 보신 거고 네,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랠리 내지는 다소 뭐 그 간 것도 즐길 때다 하셨고 지금 2차 전지 그럼 조금 살아날 때가 됐다. 지금 최근에 좀 눌렸거든요. 네. 네, 잘 눌렸습니다. 반등이 좀 급하게 나오다가 잘 눌렸는데 오늘 정도가 타이밍으로 다시 올릴 것 같습니다. 원전도 나쁘지 않게 보셨고 예. 그러면은 하도 요즘 이제 주도주라 할 만한 걸 갖다 못 찾겠고 그저 이제 다들 사후적으로 설명하는 게 뭐 순환매 이러고 있는데 종목 장세 그러고 있는데 지금 그럼 전선 전력기기 쪽은요? 전선 전력기기 어제 이제 LS 일렉트릭이 또 이제 배전반 납품했다고. 배전반 예, 두꺼비 집 납품한 겁니다. 두꺼비 집. 두꺼비지. 예. 큰 두꺼비 집이죠. 예. 예, 그거 납품한 건데 그거 원래 돈 별로 안 되는 건데
이 AI 데이터 센터로 자꾸 나가니까 AI 그게 그래도 나름 우리나라에서 전력기기 쪽 대표적으로 좀 대장자면은 이제 현대 일렉트릭하고 예, 예. LS 일렉트릭 이렇게 두 개 뽑을 수 있는 거잖아요. 효성중공업 이렇게 세 개가 효성중공업, 있죠. 예. 예. 근데 이제 배전반은 LS 일렉트릭이 지금 잘 영업을 잘하는 것 같아요. 배전. 예. 그 두꺼비 집을 어디 데이터 센터에 예, 그 보면 이제 몇백억대, 이제 천억대도 아니고 이제 보통 한 640억 어제 뭐 계획했다고 나왔는데 뭐 네. 이제 500억 뭐 이렇게 네. 꾸준히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 좀 짜잘한 그 계약들을 계속 모아가고 있어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이건 AI 데이터 센터 당분간 그러면 배전반은 LS 일렉트릭이 다 가져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제 기대를 품게 해주는 사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매매는 지금 LS 일렉트릭이 재밌으실 거고. 근데 전력기기 전반을 보면 아직도 미국은 지금 노후화된 것들 계속 교체 중이기 때문에 네. 예, 한 30년도 교체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20년? 예. 아마 미국은 전반적으로 손불러면 엄청나게 시간적으로나 네, 맞습니다. 금액적으로나 할 것 없이 클 것 같은데. 예. 아, 지금 그 얼마 전에 이제 트럼프가 그 신재생 에너지는 완전 뭐 가짜다, 뭐 페이크다 이렇게 네. 얘기했던 것도 사실은 전기요금을 뭐 너무 비싸게 받는다 이런 거거든요. 니네 전기요금 싸다며 왜 비싸게 받아? 그게 아니라 그만큼 전기 수요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예. 전력 회사들은 뭐 물 들어올 때 놓쳐야죠. 물 들어올 때. 아니 그나저나 중국 예. 전승절 열병식 보셨죠? 아, 예, 그렇게 열심히 보진 않았고 뉴스로만. 예. 아 뉴스로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아, 정치 프로도 아닌데. 아니 그냥 여쭤보고 싶은 게 예. 왜냐면 지금 이제 트럼프도 예. 그 국방부를 전쟁부로 이름 바꾸겠다고 디파트먼트 예, 오브 워로 하고 네. 이제 지금 이번에 그 열병식 보니까 각종 그 신무기들이 다 총출동해서 이게 서로 뭔가 자랑하는 거죠. 뭔가 예. 군사 패권을 이제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어떤 이것도 만약에 투자적인 차원에서 이제 연결시켜 본다라고 하면은 또 방산 쪽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예. 아,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예, 다행입니다. 예. 네, 맞습니다. 예. 방산 쪽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 왜냐하면 말씀 좀 지금 길게 해주세요. 예, 그 지금 질문이 지금 여러 개가 오고 갔는데 아직 동시효과가 한참 남았어요. 아, 좀 예. 뭐 이렇게 짧으셔 오늘. 단답 아, 말고 좀 좀 길게, 서술형으로 예. 해주세요. 뭐 말을 못하는 네. 사람도 아니고 예. 네. 그러니까 아는 이제 게 짧은 것도 아닌데 오늘 예. 사보타지 비슷하게. 이번 그 전승절 행사는 이제 보면 국제적인 의미가 굉장히 크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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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랑 북한이랑 중국이 만났다. 이게 세 나라가 되게 친한 것처럼 보이지만 네. 북한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중국 사람이고 러시아 사람입니다. 그래요? 예, 중국 떼놈들이라고 되게 싫어합니다. 원래 뭐 국경 맞대고 있으면서 좋을 수는 없어요. 예, 뒤통수 친다고 예, 싫어합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중국도 지금 전략적으로 북한과 좀 어느 정도 친해져야 되겠다. 왜냐하면 러시아랑 갑자기 친해졌잖아요. 네네. 북한이. 그래서 이번에 초대를 한 걸로 보이고 근데 세 나라가 모인 거는 세 나라 다 핵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가 된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네. 핵보유 국가들이 셋이 모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한미일이 또 다시 뭉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예, 양자 대립 관계 이런 거 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어찌 됐든 지금은 민족 자본주의, 뭐 국가 자본주의 이게 지금 가고 있는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중국을 따라하고 있고 나라에서 지금 뭐 소프트웨어사, 뭐 AI 산업을 통제하기 시작하잖아요. 예. 뭐 반도체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 분위기는 계속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국방비는 나라마다 계속 늘릴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강점이 있는 게 지금 K2 전차, 뭐 예. K9 자주포 이게 강점이 있는데 KF-21도 굉장히 지금 시제 기간 6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예. 그쪽도 나중에는 엄청 시장난 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4.5세대라고 일부러 약간 좀 예, 몸집을 낮춰놨는데 5세대 같은 4.5세대 이런 거거든요. 미국이 핵심 기술 3개 안 줬는데 다 개발했습니다, 그냥.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국방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봤을 때는 지금 방산주들 잘 옆으로 행보하고 있잖아요. 네네. 연초에 한참 많이 올라오고. 예, 근데 언제 수준 나올지 모릅니다. 밸류가 좀 비싸거든요. 부담스럽거든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뭔가 모멘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최근에 이제 방산 전시회가 폴란드에서 열리니까 또 현대 로템 같은 종목들이 이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안타까운 건 하나 시스템 같은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좀 조용하고요. 네. 네.
거기는 조선과 방산이 다 엮여 있는 우주항공까지 다 엮여 있잖아요. 무기 체계, 뭐 운영 체계 이런 거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방산도 긍정적으로 봅니다. 근데 이게 타이밍이 언제냐? 네. 내가 가서 기다려서 뭐 그냥 세월아 내월아 기다리실 분들은 그냥 들어가시면 되는데 하방은 별로 이렇게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숫자는 계속 잘 나올 거니까 당분간. 그래서 저는 지금은 충분히 뭐 접근해봐도 괜찮은데 이게 좀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잘 보고 있다가 박스권 뚫을 때 따라 사시는 게 나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매매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샀다가 상단에 좀 팔고 예. 여러 가지 선택 사항이 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1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부터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0.8% 상승이 예상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3,207, 3,200선 회복을 좀 시도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코스닥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 지수는 798이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지금 호가는 69,800원. SK하이닉스가 지금 3.8% 강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72,500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 지금 7.6% 강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벤츠와 지금 15조 규모의 배터리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자, 이런 부분이 다시 한번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좀 상승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게 만들죠. 지금 호가는 37만 5천 원. 삼성 바이오로직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보합권이고요. 현대차 보합입니다. 지금 호가 22만 1,500원, 삼성전자 우선주도 보합이고요. HD현대 중공업 0.9%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가 50만 원이고요. KB금융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2.5% 강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3% 올랐었죠.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호가는 6만 4천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1% 약세가 예상됩니다. 최근에 나흘 연속 상승세에 이어온 상황이었고요. 오늘 호가는 45만 7,500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역시나 2차 전지 쪽 다시 한번 좀 상승이 예상되는 분위기죠. 각각 호가가 1.4% 그리고 2.2% 강세가 예상되고 12만 원, 5만 1천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페트론도 2.4%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가 31만 2천 원. 파마리서치 보합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천당제약 소폭 오름세가 예상되고요. 호가는 19만 2천 원. 리가캠바이오는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가 15만 30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 ABL 바이오 지금 호가에서는 보합 예상되고 있고요. HLB가 0.5%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개장까지 7분 남은 상황인데, 자, 오늘 호가 흐름만 봤을 때는 확실히 2차 전지 쪽이 또 빠르게 좀 반등을 보여줄 걸로 예상이 되는 분위기네요. 네. 네. 오늘의 뭐 관전 포인트는 2차 3,200하고 예. 코스닥 800을 갖다가 장마감까지 지켜내느냐 네. 하는 뭐 그거 같네요. 네. 근데 아까 이건희 대표한테 어제 전성절 행사 어떻게 보셨나요? 어떻게 보셨냐고 물으셨잖아요. 네네. 정민 앵커는 보고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저요? 예. 저는 글쎄요. 소장님 어떤 느낌 드셨는데 그 질문 저보고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네. 왜 본인은 아무 생각 없었으면서 다른 사람한테는 어땠냐 그러세요? 아무 생각이 없었다는 게 아니고 이런 판국에 네. 그 세 나라 국가 지도자가 만났다라는 게 과연 어떤 의미를 줄 수 있는지 이제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궁금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사석에 그 마이크 켜진 채로 나눈 대화들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그래요? 뭐 푸틴하고 이제 시진핑 예. 그 장기 집권 체제를 마련한 상황에서 뭐 이제 불멸의 얘기가 나오고. 불멸? 그 뉴스 찾아보면 다 나와요. 아, 그래요? 제가 좀 언급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아, 이따 한번 볼게요, 그러면. 예. 그 하모니 시간에 오늘 모처럼 박성찬 교수님 네, 나오시니까. 그분이 다 얘기해 주실 거예요. 예. 어제 같은 날은 중국 증시 좀 올라줬으면 보기가 좋았을 텐데 어제 오히려 빠져버렸어요. 네. 저는 처음에 컴퓨터 그래픽인 줄 알았어요. 어떤 게요? 그 군인들 이렇게 진짜 아, 행진을 하는데 와, 각 잡은 거 보세요. 예. 그리고 도관이 나가겠던데. 그 자연스럽게 걷지 왜 그렇게 빳빳하게 무릎을 갖다가 일직선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땅을 탕탕 차면은 그걸 예. 몇 달 연습했을 텐데 예. 캐터톱을 보내줘야 되나? 자, 근데 저기 뭐야? 저기
아니 이제 조금 들어가 봅시다. 예. 지금 오늘 재밌는 얘기가 폭군의 셰프? 예. 저는 뭐 드라마는 안 봤습니다만 그 유나 씨 나온다며. 그거 맞죠? 저도 안 봐서. 예. 폭군의 셰프. 폭군의 이게, 셰프. 이게 이제 두 자릿수 시청률이 나온 거예요, 모처럼. 그래서 지금 정권가에서 막 리포트를 내요. 또 그렇잖아요, 있죠. 뭐 하나 이렇게 흥행한다 하면 또 리포트 내기 마련인데, 근데 주가는 안 움직이거든요. 어제 오히려 더 많이 빠졌고. 예. 혹시 뭐 그쪽 한번 보셨습니까? 이제 그 엔터나 영상 제작하는 쪽들, 스튜디오 네. 드래곤이나 네. 뭐 네. JNM 이런 회사들이 저는 참 주식으로 매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 밑에 있는 이제 많은 회사들 있잖아요. 예. 이제 그런 회사들 보면 재무제표를 열어보면 예. 되게 황당합니다. 네. 재무제표가? 예. 아니 그렇게 드라마 흥행하고 잘 됐는데 번 게 없어요. 네, 예. 예. 매출은 있는데 거의 뭐 영업이익률이 없거나 있어도 뭐 자, 이렇게 벌어갖고 이 회사가 상장돼 있는 게 맞나? 뭐 이 정도의 회사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건 뭐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수익 구조가 너무 이제 수익 유통사 구조가? 위주로 이제 수익이 나눠진다든지 드라마 제작을 열심히 했는데 제작한 사람들은 생각보다 돈을 못 벌고요. 네. 결국에 이제 뭐 넷플릭스가 다 본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쵸, 요즘에. 예. 예, 그런 것처럼 지금 근데 그러면 왜 그렇게 저가로 뭐 그렇게 싸게 받냐라고 하면 일거리를 그거라도 해야 이 사람들 고용한 사람들을 인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문제들을 지금 연예계 쪽이나 제작 쪽에서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아, 예. 그래서 저는 그래서 주가는 그렇게 뭐 이슈는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제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데 예. 지속성이 없죠. 그러니까 예. 지속성의 문제.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드라마 하나 떴다고 해서 막 또 리포트 내는 것도 저는 사실 조금은 이상해가지고 예, 뭐 이제 그거는 이제 뭐 단타나 예. 부추긴다고 봐야 되나? 너무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지 마시고 이제 그게 좋아져야 될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이제 그렇게? 예, 젊은 우리 MZ 세대 그 애널리스트가 열심히 일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오늘 호가 움직임 보니까 다시 한번 이제 화장품 쪽이 약간 움직임을 보일 것 같은 게 또 최근에 보면 이제 화장품 쪽도 뭐 APR 같은 경우 이제 아마존에서 이제 상위 랭킹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APR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강세를 나타내면서 화장품도 좀 수출주라는 인식이 있었고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화장품주는 어떻게 보세요? 화장품주 좋은데 이제 이게 왜 그렇게 실적이 좋았는데 네. 2분기 실적이 뭐 한국 콜마 같은 경우는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냈는데 네. 오히려 거꾸로 빠졌잖아요. 예, 예. 근데 그 이유를 보면 밸류에이션은 높은데 이 화장품 회사들이 앞으로 이만큼 실적을 더 낼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생겼는데 네. 거기에 이제 가이던스를 조금만 미스해도 갑자기 급락이 나와버렸죠. 네, 근데 그런 무슨 말이냐면 눈높이가 지금 너무 높다. 눈높이가 높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당분간은 전 화장품은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 아, 그래서 화장품으로? 3분기 실적이 그러니까 조정받는 이제 옆으로 이제 좀 횡보하는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그러다가 이제 3분기 실적이 나올 무렵에 진짜 가이던스가 낮아졌는데 서프라이즈가 나온다. 그게 가장 좋은 흐름이겠죠. 네네. 근데 중장기적으로 보면 화장품 시장을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리하게 넓혀 나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달바 글로벌이나 뭐 아니면 뭐 실리콘투나 저는 한국콜마나 이런 회사들은 여전히 다시 보긴 하셔야 되는데 예. 당분간 재미는 없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APR도 지금 강하게 치고 오다가 23만 9천 원도 찍었구나 11일 날. 그러고 나서 루머도 한번 돌았고요 어제. 어떤 루머요? 뭐 APR이 뭐 자금 저 얘기가 돌았습니다. 자금 조달 이슈도 판매가 뭐 안 된다. 뭐부터 시작해서 얘기가 좀 돌면서 회사에서 해명을 했고, 그러니까 다시 20만 원대로 왔는데 문제는 이렇게 한번 얘기가 나오면 루머가 나오면 네. 시장에서 약간 조금 색안경 끼고 보죠. 아니라 그래도 그래서 약간 옆으로 좀 횡보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아니 또 뉴욕에서 나온 보고서 개장 전에 좀 간략하게 짚어보죠. 그 졸트 구인이직 네. 보고서. 네. 이거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고용 지금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지금 매크로 지표 전 세계에서 보는 거는 미국의 금리를 인하를 할 거냐 안 할 그렇죠. 거냐. 예. 그리고 거기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실업률, 고용 이게 가장 큰 거죠 이슈가. 네. 이제 가장 큰 건 9월 5일 날 나오는 건데. 네. 내일 밤에 나오는. 예, 내일 밤에 나오는 고용 보고서 내에서 실업률이 4.3이 나올 거냐. 가이던스 4.3인데 그걸 지킬 수 있느냐.
거기서 만약에 충격적인 게 나온다. 그 얘기 저희 개장하고 좀 들어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9월 4일) 목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다시 한번 구글 모멘텀으로 주요 기술주들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S&P 500, 나스닥 상승했고요. 다우는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고, 전날에는 이제 장기물 국채 수익률 급등에 따른 부담감에 좀 하락했다라면은 다시 한번 뉴욕 증시는 좀 반등을 하는 상황이었고요. 이제 여러 가지 고용 지표들 발표, 졸트 구인이직 보고서 나왔고, 이제 ADP 민간 고용, 또 이제 고용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국내 증시 출발 지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 소폭 오름세입니다. 코스피가 3,190. 호가 분위기랑 또 다르네요. 호가에서는 단숨에 3,200선 회복이 될 거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지금 보합권으로 3,189, 코스닥은 0.4% 올라갑니다. 799.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0.4% 떨어집니다. 69,400원이고요. SK하이닉스가 1% 상승입니다. 26만 5,500원. LG에너지솔루션이 4% 올라갑니다. 36만 2,500원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좀 떨어집니다. 101만 원.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1.38% 하락합니다. 92만 9천 원이고요. 현대차가 소폭 내림세입니다. 22만 1천 원이고 삼성전자 우선주 하락합니다. HD 현대중공업, 기아, KB금융 지금 하락 흐름 이어집니다. KB금융은 10만 9천 원에 거래되고 있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알테오젠이 0.3% 좀 떨어집니다. 46만 2천 원이고요. 에코프로 역시나 좋습니다. 아무래도 LG 에너지솔루션 개별적인 이슈가 전반적으로 이제 2차 전지 쪽 온기가 좀 확산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각각 주가는 12만 800원, 5만 900원. 이 가운데 펩트론 2.6% 올라갑니다. 31만 2,500원이고요. 파마리서치도 상승합니다. 62만 4천 원. 삼천전지약도 소폭 올라갑니다. 19만 2,100원이고 리가캠바이오는 떨어집니다. 15만 원. 레인보로보틱스 보합이고요. ABL바이오, HLB 모두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예상대로 2차 전지 쪽입니다. 지금 리튬 관련주들도 흐름이 좋아요. 그러니까 리튬 포어스, 하이드로 리튬. 리튬 포어스가 지금 15% 급등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셀 쪽도 당연히 좋죠, 지금. 리튬 포어스가 1,297원, 하이드로 리튬도 13% 급등합니다. 2,720원. 유일 에너테크 4.8% 올라가고요. 미래 나노텍도 1,36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중앙 첨단 소재 7%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EV 첨단 소재도 10% 이상 올라갑니다. 2,190원. 그밖에 첨보, 윤성 FNC, 앱툰 다 올라갑니다. 강세고요. 엔캠도 3.4% 상승 중이고 강원에너지도 2%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리튬은 다 좋아요. 나트륨 이온 쪽으로는 자이글이 11%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애경케미칼 2.4% 올라가고요. 나인테크도 2%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쪽으로 엮인 종목들은 다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원전 쪽도 흐름이 괜찮아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2.8%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4,100원이고요. 비츠로테크도 3.5% 상승 중이고요. 한전기술도 2% 오름세고 G2파워, 우리기술도 각각 1.8, 3.4% 상승세 흐름 이어지고 있고 우진엔텍, 한신기계, 보성파워텍, BHI 다 좋습니다. 원전 쪽까지도 흐름이 좋습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 순매수합니다. 각각 572억 원, 95억 원 순매수고요. 기관은 698억 원 매도 우입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126억 원 매수 우이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80억 원, 45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원 환율입니다. 오늘 2원 20전 하락한 1,390원 1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쪽이 좋다 보니까 확실히 코스닥 쪽이 힘이 좋네요. 지금 800선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요? 네. 예. 코스피는 동시효과에서 약간 그게 있었네, 그죠? 네. 허풍을 좀 떨었네. 네. 예. 그러니까 늘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확실히 야간 선물의 흐름이 개장 초
이게 등락률하고 거의 비슷해요 보면은. 그 정도는 이렇게 참 체크를 하시고 임하시면은 확실히 동시효과 때 이렇게 가끔씩 장난치는 세력들 쟤들 왜 저러나 하는 거는 좀 읽혀질 것 같은데. 예. 아니 이건희 대표님 아까 이제 정민앵커가 이렇게 업종별로 소개해 주는 가운데 오늘 또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리튬 관련주가 많이 그러게요. 움직여서 소개를 했습니다만 제법 한 3번 정도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에 그렇게 리튬 관련 기업들이 상장사가 저렇게 많습니까? 배터리 한다고 하는 회사들이 리튬 관련주 몇 개 있는데 예. 저는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예. 그 리튬 포스 뭐 이런 종목들 하이드로 뭐 하이드로 이런 거. 리튬 이런 종목들은 리튬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돈 벌고 있는 거는 뭐 핸드폰, 액세서리 뭐 이런 거 하고 있는 회사들이라 네. 예, 사업 목적엔 들어가 있고 사업 목적엔 들어가 있고. 그런데 리튬을 실제로 하고 있는 회사는 포스코 하나 정도가 정확하게 있지 않을까. 예, 그리고 나머지 이제 회사들은 보면 다 이제 리튬을 가지고 와서 그 제조하는 거죠. 네. 갖고 와서 이제 지금 2차 전지 원료 이제 양극재 원료를 만드는 회사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에코프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회사들은 이제 가공하는 회사고 이제 내가 리튬 자체를 가져오겠다라고 회사는 지금은 우리나라는 포스코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니 앞서 저 이제 리튬 관련주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제일 위에 있는 저 회사는 이제 빼도 되는 거 아닙니까? 리튬 관련주 맞습니까? 빼야죠. 지금 거래 정지되어 있는 거래 정지돼 있고 예, 맞습니다. 네.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들어갔으니까. 실질 심사 들어갔다고요. 예, 예. 개인 투자자 한 20만 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저 그렇죠. 들고 계신 분들이 예. 그 금양 사지 말라고 하도 얘기하고 다녔다가 욕 많이 먹었는데. 예. 아니 앞서 그 고용 저만큼 먹었을까? 지표하고 예? 그거 관련해서 저만큼 욕 먹었을까? 이건희 대표님도 뭐 욕 많이 드셨겠다. 그래요. 네. 돌아오는 건 없는데 우리 그렇게 살지 맙시다. 그분한테 직접적으로 욕을 먹어가지고. 그분한테. 아니 그분한테. 고용 지표 미 연준 얘기 그래도 마무리는 져야죠. 예. 네. 졸트. 네, 화장실 갔다 안다고 나온 느낌. 일단 지금 그 중요한 건 지금 실업률이 얼마나 튈 거냐. 네.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전체적으로 지금 미국이 어떤 분위기냐. 전 세계가 특히 미국은 네. 대졸자들이 취업을 못 하고 있고. 지금 예. 기업에서 신규 채용을 좀 꺼려하고 그렇습니다. 있는 거죠. 예. 예, 변호사들이 취업이 안 되고 있고 예. 뭐 지금 되게 인력들이 여러 가지로 좀 다 AI 때문에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기 작가님들 계실 텐데 네. 보조 작가들을 안 뽑아서 헐리우드 쪽에서도 보조 작가들이 자료 조사하고 뭐 이런 거 하는데 예. 예. 그거 다 AI가 그냥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컨설팅하는 회사들 지금 사람 안 뽑고요. 예, 다 그냥 AI한테 컨설팅 시키면 더 잘해주니까. 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파이가 줄어들어 있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 무슨 말이냐면 구하는 데도 없고 또 그러니까 실업자들이 일을 찾는 사람도 별로 없고 지금 이게 전반적으로 줄어들어서 경기가 침체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지금 제가 볼 때는 AI가 산업에 파급되기 시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 과도기. 현상 정도 보입니다. 근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미국 입장에서는 이상하게 경기는 괜찮은 것 같은데 고용은 왜 그러지? 그러니까 옛날 기준으로 보면 지금 이상한 겁니다, 굉장히. 네, 네. 예,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노동시장 둔화 우려는 연준을 할 수 있는 건 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내리지 않겠냐라는 것들을 이제 배드 뉴스가 굿 뉴스가 되는 네. 형태로 지금 반응을 한 걸로 보시면 되고 졸트 보고서 말고도 이제 뭐 좀 있으면 빵빵 나오니까 예. 아마 4.3 지켜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긴 한 것 같습니다. 4.4 이렇게 나와버리면 실업률. 4.5 나오면 미국 시장 또의 그 뭐 그렇죠. 침체 예. 우려 그러면서 또 밀릴 수도 있죠. 참 그래도 옛날 우리 기준으로 보면은 이 4.3, 4.5도 참 아주 훌륭한 실업률인데.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요즘은 거의 뭐- 거의 완전 고용이죠, 사실은. 예, 예. 우리가 뭐 3자도 봤기 때문에 실업률을 맞습니다. 과거에. 네. 그래요. 그러면은 최근 들어서 이제 갑자기 이제 또 시황쟁이들은 뭐라도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니까 9월 첫 거래 미국도 그렇고 2일 날 많이 흔들리니까 국제 수익률하고 엮어서 이게 무슨 뭐 유럽도 미국도 재정이 악화돼서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썰을 막 풉니다. 내러티브를 그렇게 가져가는데 어떻게 그 부분은 이 대표 보시기에 좀 과한
대응인가요? 좀 과한 대응인 걸로 보이고요. 지금 그러니까 유럽의 정치 상황이 좀 안 좋잖아요. 네. 특히 이제 프랑스가 지금 되게 힘들고 예. 마크롱 대통령이 중도를 표방했잖아요. 그럼 중도가 이제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왼쪽에서도 맞고 오른쪽에서도 맞아요. 중도라는 게. 예. 예. 그래서 중도라는 게 참 어려운 겁니다. 근데 네. 지금 유럽의 전반적으로 지금 극우들이 아주 우측에 있는 분들이 지금 생각보다 의석수를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가 좀 불안해지면 항상 국채 금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특히 이제 프랑스는 재정난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재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예. 문제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국채가 프랑스 발로 좀 흔들린 걸로 보이고. 그러니까 독일한테 그러면 EU 연합이니까 프랑스가 힘들면 독일이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 네. 또 이제 독일은 왜 맨날 우리가 도와주냐? 독일 내에서는 또 불만이 있고. 예,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국채가 약간 좀 흔들렸다. 근데 아마 프랑스 정치가 좀 안정이 되면 좀 내려올 걸로 보이고요. 그건 일시적으로 지금 정치적인 상황인 걸로 보입니다. 그냥. 그래서 지금 그게 튀면서 갑자기 좀 불안했잖아요. 다시 예. 2011년 예. 유럽발 재정위기 뭐 이런 얘기 지금 나왔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고 재정위기는 사실은 미국이 와도 벌써 와야 되는데 예, 미국이 안 오고 있는 거죠. 그냥. 사실 미국채 30년물 같은 경우에요. 수익률이 5% 금방만 오면은 예. 그만큼 이제 가격이 떨어졌다 싶으면 득달같이 매수세가 들어오거든요. 요즘 안 들어오죠.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그래도 5% 근방에서는 매수세가 들어와서 그거 하기도 한데 솔직히 저는 이렇게 최근 들어서 미국채 수익률 뭐 유럽 수익률 해서 일본은 멈출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 수익률 상승세가 유럽하고 미국은 저는 조만간에 꺾일 것 같아요. 다시. 근데 그걸 갖다가 수익률이 미국채 시장에 채권 사자가 많이 들어오면서 가격이 올라가고 수익률은 하향 안정화돼서 이건 좋은 일이야라고 증시가 반응을 할런지 그냥 이렇게 굳이 차티스트 입장에서 전망을 하라면은 미국이나 유럽은 이러다가 수익률 떨어질 것 같다는데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채권 가격 상승이 그게 수익률 하락의 증시의 조화보다도 채권 쪽으로 뭐 몰려야 되는 뭐가 있나 싶어서 사실 요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 한번 요 시장 반응이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채권 수요가 얼마큼 나올 수 있느냐 지금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단기 수요만 증가하고 있지 중장기는 거의 지금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뭐 일부에서는 미국 지금 트럼프 정부가 일부러 약간 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네. 장기채 특히 30년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고 그러니까 차라리 단기채와 장기채가 좀 벌어지는 게 낫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뭐 한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저는 그냥 지금 현재는 장기 채권에 대한 매력이 그닥 떨어지는 거죠. 예. 왜냐하면 금리를 예전처럼 0%까지 갈 수 있으면 그런 가능성이 보이면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좋겠지만 지금 예. 이제 올해 한두 번 정도 인하하면 당분간 인하는 없을 거야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대부분. 네. 예, 그러면 당분간은 기준금리가 3%대를 계속 가봐야 3%대다. 그러면 3%대에 있는데 굳이 내가 이거를 살 이유가 있을까? 이렇게 보는 것 같고 또 미국이 지금 국채는 많이 발행해야 되는데 지금 30년물 발행한다고 지금 누가 살까요? 왜냐하면 미국 재정이 지금 안 좋다는 건 다 아는데 예. 그래서 이제 뭔가 이게 위기가 해결된다는 게 보여야 아마 방향을 잡지 않을까. 지금 채권 사도 됩니다라고 얘기한 게 지금 2년 정도 지났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계속 물려 계세요, 대부분. 그러니까. 특히 30년물에 많이 물려 계시죠. 제약바이오 좀 여쭤보고 싶은데 예. 때마침 뭐 폐암학회도 있고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학회가 많이 기다리네. 예, 또 우리나라에서는 제약바이오 쪽이 또 이슈가 있었던 게 뭐 알테오젠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도 있고 여기에다가 또 비만 치료제 쪽도 네. 한번 이제 힘 받으면 또 잘 나가는 모습이고 네. 제약바이오는 어떤 관점 갖고 계세요? 제약바이오는 하반기에 이 매크로가 흔들릴 때 유일하게 봐야 되는 섹터. 매크로가 흔들릴 때 유일하게 봐야 되는 섹터. 좋게 보신다는 거죠? 금리는 어차피 인하한다고 보면 예. 금리가 인하 안 된다면 좀 문제가 되겠지만 네네. 금리가 인하된다라고 보면 제약바이오는 좋게 보고 있고요. 하반기에 지금 뭐 아까 말씀하신 세계 폐암학회 곧 열리고 네. 9월 6일 날 열리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유럽 종양학회가 가장 큰 게 있습니다. 종양학회. 10월 달에. 암 쪽이겠네요. 예. 그게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뭐 11월 달에 새로 생긴 건지 모르겠는데 ADC 학회가 있습니다. 네. 요즘 ADC가 그냥 핫하죠.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폐암학회 단기적으로 볼 때 폐암학회에 참여하는 기업은
리가켄바이오가 참여를 해서 본인이 만든 처음으로 이제 자체 제작한 네. ADC를 선보입니다. 네. 네, 물론 이제 지금 반응은 이미 초록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지금 임상 상황 굉장히 좋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고요. 주가는 이제 뭐 반응을 뭐 그렇게 막 크게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유한양행도 가고 그 외에 또 이제 좀 작은 회사들도 가는데 뷰노 이런 회사들도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본인들이 의료 AI 하는 데이터 관리하는 회사잖아요. 거기서도 네. 마찬가지로 이거를 데이터를 추려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걸 보여주는데 학회 이슈 여전히 있고요. 또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는 지금 경구용이 되게 화두가 크죠. 그렇죠. 예, 뭐 일부 파이프라인 포기하고 예. 뭐 지금 난리 났습니다. 예, 근데 이제 서로 자기가 잘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삼천당은 자기께 제일 좋아. 뭐 예, 또 제가 어제 일부 좀 작은 회사 WSI의 그 자회사를 만났습니다. 인트로바이오파마라고 네네. 거기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거기 그쪽에 이제 약제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그 대표이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냥 그런 거죠. 누가 더 장내 흡수를 잘 시켜줄 수 있느냐. 네, 그렇겠죠. 예. 예, 그리고 부작용을 안 생기게 예. 하느냐. 이제 네. 이런 예. 것들이 지금 가장 큰 관건이니까 관련해서 이제 여전히 일동제약 갑자기 막 급등하고 있고 네. 지금 뭘 제일 좋게 보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는 한미약품이 제일 그냥 꾸준한 것 같고요. 아, 한미약품 비만 치료제 예, 쪽 이슈. 국내 전용으로 만드는 겁니다. 아직은 예. 국내 임상만 하고. 네. 근데 이제 이게 잘 되면 뭐 동남아시아나 이런 아시아 쪽은 갈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지금 그나마 지금 임상이 제일 잘 되고 있는 데는 한미약품입니다. 한미약품 보통 가게 되면 한미사이언스랑 같이 움직이잖아요. 예, 같이 움직이겠죠. 예. 예. 그리고 뭐 그 외에 이제 지금 기존에 메시 치료제 관련된 회사들, 비만 네. 치료제가 또 메시랑 같이 연결돼 있는데 네. 예전에 이제 논 알코올성 지방 간염 네, 네. 갖고 있는 회사 네. 분들 그거 치료제가 지금 굉장히 핫한데 최근에 임상하는 방법을 조금 완화시켜줬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다 좋아했죠, 환호했죠. 아, 그럼 임상 통과가 좀 수월해지는 그렇죠. 거예요. 예, 임상 그 기준이 좀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올릭스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갑자기 급등했었고 예, 거기에 지금 뭐 또 D&D 파마트 같은 종목들도 급등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 종목들도 보시긴 하셔야 되는데 지금 너무 올라서 네. 조금 좀 조정 나오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또 방사성 의약품 만드는 퓨처케미 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방사성 의약품? 예, 전립선 암을 이제 방사능을 약에다 넣어서 예. 몸에다 집어넣는 거죠. 예. 지금 우리나라에서 임상 3상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임상 2상 하고 있고 예. 성과가 좋습니다. 네. 플루빅토라고 하는 이제 경쟁약 노바티스의 경쟁약 대비해서 네. 용량은 절반, 효과는 2배. 아, 노바티스 대비해서. 네. 대단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래요.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원일에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조정이 끝나가는 걸까요? 오늘 국내 증시 양대 지수 지금까지 3거래일 연속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0.47% 오름세입니다. 3,199포인트, 3,200선 지금 목전에 두고 있고요. 코스닥은 800선 다시 돌파했습니다. 1%가량 상승하며 804포인트에서 움직임 보여줍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오늘도 외국인 금액은 소폭이지만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0억 원의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개인도 342억 원 매수 우위, 기관만 홀로 501억 원 팔자 포지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삽니다. 85억 원 순 매수하면서 지수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고요. 반면 기관이 21억 원 매도 우위, 개인 역시 43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등락률 상하이 업종 함께 보시죠.
오늘 상승하는 업종 전기 제품과 건강관리 기술, 기계 업종입니다. 반면 우주항공과 국방, 은행, 비철금속 업종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겠습니다. 오늘은 2차 전지의 날입니다. 2차 전지와 관련해서 리튬, 소재, 장비, 전고체, ESS까지 모두 움직입니다. 우선 리튬주, LG 에너지솔루션과 카이스트가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FRL 연구팀이 차세대 배터리로 주목받고 있는 리튬 메탈 전지 충전 속도를 혁신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에 주목받고 있는데요. 현재 리튬 포어스가 19% 넘는 오름세입니다. 1,341원이고요. 하이드로 리튬이 12.7% 상승하며 2,700원. 유일 에너테크도 8.5% 오름세로 1,802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앱튼이 3.2%, 중앙선 첨단 소재가 2.2% 강세 기록 중입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 상승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이 메르세데스 벤츠로부터 107기가와트시가 넘는 대규모 배터리 공급 물량을 따냈다는 소식에 2차 전지 관련주 전반이 들썩이고 있는데요. 이쪽에서는 대진 첨단 소재가 12.8% 오름세로 6,77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유일 에너테크가 7.59% 강세, 자이글이 5.79%, 5.6% 상승합니다. 거래가는 5,470원입니다. 더불어 삼화알미늄이 4.3% 가까이 오르고 있고 신성 ST 역시도 5.2% 강세입니다. 거래가 36,3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 ESS 관련해서도 수주 소식이 보도됐습니다. SK온이 북미 시장에서 처음으로 LFP, 리튬 인산철 기반 1기가와트시 규모의 ESS 공급 계약을 따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로 플랫아이언이 2030년까지 매사추세츠주를 포함한 미국에서 추진하는 6.2기가와트시 규모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우선 협상권을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SK온이 최대 7.2기가와트시까지 확보하게 될 경우에는 실제 수주 규모가 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ESS 관련주 역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유일 에너테크 여전히 7% 넘는 오름세 유지 중이고요. 한중 NCS가 7.26% 강세, 거래가는 36,250원입니다. 신성 ST입니다. 5.8%, 6% 가까운 오름세 보여주며 거래가 36,550원이고요. 엔캠이 2.73% 강세로 71,500원, 이렌텍이 1.6% 오르며 7,590원대 거래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자력 발전 관련주는 뉴스케일의 역대 최대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계약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뉴스케일 파워가 미국 TVA, 테네시밸리 전력청과 6기가와트 분량의 소형 모듈 원전 전력 공급을 체결했습니다. 이 소식이 국내 원전 기업들의 사업 확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원전주 내에서는 삼형엠텍이 20% 넘는 시세 분출 중입니다. 거래가 11,110원이고요. 일진파워가 7.1% 오름세로 11,920원, 에너토크가 6.9% 가까운 오름세로 8,240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S&W가 7.3% 강세, 거래가는 4,575원이고요. 강원에너지도 3.67%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래가는 12,410원입니다. 오늘도 시장 전반적으로 좋은 분위기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 눈여겨볼 업종 어떤 게 있을지, 그리고 시장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SBS 비즈 5스타 이동우 전문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9월이 시작되면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과 더불어서 하반기에 여러 이벤트들이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네, 시장의 새로운 호재나 악재가 좀 적어진 시점이고요. 9월 FMC 회의 전까지는 시간적인 조정이 좀 예상되는 만큼 거시적으로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과 업종별 이벤트에 주목하면서 9월에는 이번 주말에 열리는 WCLC 세계 폐암학회, 그리고 9월 말에는 ESMO 유럽 종양학회, 10월 달에는 유럽 당뇨병 학회, 11월 월드 ADC 등, 그리고 간질환 학회, 그리고 12월에는 미국 혈액학회 등의 기대감에 다시 바이오 제약 업종에 관심을 좀 모아지고 있습니다. 9월 FMC에서 금리 인하가 유력해지면서 유동성 공급과 함께 가장 수혜는 제약 바이오 섹터일 듯 하고요.
트럼프 의약품 관세 및 약가 인하 정책이 오히려 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고 중국을 겨냥한 제재가 시행되더라도 국내 제약 바이오 업체들은 오히려 반사수혜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많습니다. 예정된 학회에서의 기대감도 작용하면서 세계 폐암학회에서는 니가켄 바이오와 유한양행이 상승을 하기 시작했고 유럽 당뇨병 학회에서는 GLP-1 전쟁의 다음 챕터가 나올 수 있으며 일라일리와 노보디스크에 다시 주목받으면서 국내 비만 치료제 관련주인 올릭스의 사상 최고가 경신에 이어서 D&D 파마텍, 펩트론 등도 상승 2차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올해 하반기 대규모 기술 이전이 나오지 않은 만큼의 기술 이전 기대감을 가진 중대형 바이오 제약주인 한올 바이오 파마와 보로노이 등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 호재가 많은 것 같은데 그럼 제약바이오 관련주 중에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관심주로는 니가켄 바이오와 오름 테라피틱입니다. 두 종목 다 ADC 관련 종목인데요. 리가켄 바이오는 ADC 플랫폼 전문 업체로 전 세계 ADC 파이프라인으로는 최대 보유 업체이기도 합니다. 이미 임상 단계에 들어간 프로젝트 5건과 27년까지 추가로 15건이 진입이 예상이 되고요. 차세대 면역항암제 LCB39의 내년 초 임상 진입 시 성공 가능성과 이번 학회에서는 다이치 상표로부터 도입한 항체의 리가켄 플랫폼 기술을 접목한 결과물인 LCB58A 전임상 긍정적인 데이터가 예상이 됩니다. 기술적으로는 주봉상 9만 원에서 14만 원대 박스권을 하반기에 돌파를 했고 박스권 상단을 지지력을 테스트 완료 후에 재차 2차 상승의 초입 구간입니다. 추가 거래량 동반시에 사상 최고가 재돌파가 유력하니까 접근은 시가부터 해서 14만 5천 원,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는 17만 5천 원, 2차 목표가는 21만 원, 손절가는 13만 8천 원을 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종목은 오름 테라피틱입니다. 표적 단백질 분해 TPD 기술의 ADC 접합체를 결합한 DAC를 개발 중으로 기존의 ADC처럼 암세포만 골라서 세포 안에서 분해제를 방출하고 암세포 단백질을 직접 제거하는 기술로 향후 있을 암 재발을 방지하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BMS와 버텍스와의 계약도 큰 성과를 좀 보여주었지만 버텍스와의 플랫폼 기술 이전은 개발 여부에 따라서 최대 9억 3천만 원 달러 마일스톤 수령이 가능해서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올해 상장 후에 6월 달 저점 이후로 천천히 우상향하면서 상장 초기 매물대가 컸던 3만 1,000원과 2만 7천원대 돌파를 시도하고 있고요. 진입은 시가부터 해서 2만 7,500원, 그리고 1차 목표가는 3만 6천원, 2차 목표가는 4만 1,000원, 손절가는 2만 5천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업종과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어제 중국의 대규모 열병식에서 북중러 3국 정상들이 66년 만에 함께 창건하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이번 만남을 통해서 중국을 중심으로 한 반미 연대가 더욱 공고해질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이 내용 한번 짚어봐야겠죠. 용인대 중국학과 박순창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교수님. 맞습니다. 아유, 26분에 스튜디오 들으셨어요. 힘드셨죠? 머리도 지금 머리도 못 만지시고. 카메라 보고 한번 이렇게 정리하세요. 아닙니다. 아마 어제 오늘 제일 바쁘실 것 같은데 이 전성철을 맞아가지고. 아니 지금 이게 66년 만이라 하면 아니 그러면 김일성 때 그 소위 말하는 흐르시초프하고 했던 그때 이후 처음입니까? 그때 삼국이 베트남 만난 당석이 있고 뭐 그럴 때 그때 이후로는 어떻게 보면 이 다자에 같이 들어가는 게 처음이죠. 그러니까 66년 만에 간 거고 뭐 일단은 뭐 전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 때는 뭐 네. 거의 뭐
뭐 아예 언론에도 노출을 거의 안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김정일 위원장이 이 다장을 올 것이냐라고 이제 생각을 안 했죠. 아, 그랬어요? 갑자기 이제 했는데 물론 이제 대통령실에서 이제 미리 알았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만났을 때도 이제 그런 이제 우리가 뭐 북한 이야기를 할 때 트럼프 대통령은 당신이 피스메이커가 되고 내가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라는 그런 부분에서도 그런 게 다 좀 내용이 다 깔려 있었던 것이라고 이제 뭐 판단이 되어지는데 하여튼 이번엔 특이했고 특히 말씀하셨다시피 이번에 그 천안문 그 막루에 세 사람이 예. 같이 서 있는 모습의 장면이 예. 야 이제 어떻게 보면 반서방 반미 노선이 형성된 게 아니냐라는 게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또 관심이 집중되는 하나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에 뭐 전승절 열병식 보면서 여러 가지 좀 우리가 관전 포인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하나씩 좀 설명을 네,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네. 아니 아니, 하나씩 말씀 주신다는 얘기인 줄 알고. 질문하시면 그 하나씩 이제 풀어 나가야죠. 저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질문하시면 아, 그럴까요? 그래 관전 포인트 그럼 하나씩 알려주세요. 저는 예. 크게 생각할 때 한 세 가지 정도로 제가 어제 칼럼을 이제 새벽에 이 관련해서 칼럼을 하나 넘겼는데 네. 제가 이제 이번 80주년 전승절 열병식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감으로써 이제 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제 뭐 이제 미중 관계도 그렇고 북중 관계, 북미 관계, 그다음 북중로 이 여러 가지의 이런 복합한 외교 함수가 이제 변화될 텐데 저는 세 가지 부분에서의 이제 네. 의미를 좀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소원해진 북중 관계가 어떠한 전환점이 올 것이냐라는 것과 지금 첫 번째가 그런 관전 포인트였고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방중을 한 목적 자체가 중국과도 좀 맞아 떨어지고 사실 이번에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이 더 많이 오기를 원했고 이번에 오면 우리가 트럼프 그 푼팁만큼의 예우를 해줄게. 네. 그렇게 예. 이미 다 했고 사실 네. 김정은 위원장도 사실 갈까 말까 했던 부분인데 이 중국이 더 적극적으로 러브콜을 보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제 했을 때 김정은 위원장도 그러면 갔을 때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대내외적인 요인이 있다. 대내적인 것은 일단은 이게 프로파간다죠. 일단 그러니까 선전할 수 있는 부분. 네네. 이야, 우리 지도자가 시진핑과 푸틴하고 그 사이에 다 있어. 절대 지존이야라는 네. 걸 보여주는 효과. 예. 두 번째 이제 대내적인 요인은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이 크죠. 아무래도 이제 중국에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경제를 더 성장시켜야 된다라는 부분. 특히 이제 올해 보면 원산 갈마의 해안 관광지구도 만들어졌는데 네. 중국 관광객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예. 코로나 있기 전에 2019년도만 해도 한 중국 관광객이 한 30만 명 정도 갔는데 그때 이제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목적 그래서 경제적으로 원조도 받고 여러 가지 좀 협력을 더 돈독히 하자는 측면이 있을 것이고 대외적인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뭐 지금 갇혀있던 뭐 이런 뭐 외교적인 행보를 조금 더 해야 되겠다는 목적, 그 다음에 북미 정상회담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하나의 포인트로서 사전적인 조율의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이제 분석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북중로 한미일 이런 뭐 산업 진영 구도가 고착화될 것이냐. 이게 지금 어떻게 우리나라나 많은 나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북중로가 이 진영화되고 이게 연대를 하는 부분에서는 쉽지 않다. 그 말의 의미는 이게 오늘 핵심일 겁니다. 어떻게 네네네. 보면.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중국이 원치 않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내가 지금 미국과 같이 맞서야 되는 입장에서 지금 이 북중로라는 틀 안에 갇히기 별로 원치를 않는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뭐 이 대결 구도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에서 한미일과 북중로가 대결 구도 갈 것이냐 그런 부분에서 그런 진영은 형성되겠지만 중국은 거기에 많이 빠져들려고는 하진 않을 것이다. 그게 중국의 속내인 것 같고 세 번째가 오늘 또 많이 이야기해야 될 게 바로 이제 네. 이번에 열병식에 나온 여러 가지 첨단 산업 무기인데요. 네. 네. 이게 이제 엄청난 부분들인데 이걸 보면서 트럼프가 생각이 많았을 겁니다. 야 중국에 대한 반도체, AI, 양자 기술 더 옥죄어야 돼. 더 제재가 더 심해질 겁니다. 이번에 보셨다시피 사실 AI 전투기 보셨지 않습니까? 예. 미국도 전에 AI 전투기를 배치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엄청난 효과가 있는 AI 전투기? 예, 그런 부분들 이번에 있었죠. 이렇게 페이용 같은 경우가 있었죠. 이게 이제 AI 전투기로 알려져 있는데 스텔스 무인기죠. 그래서 이게 페이용 FH-97이라는 건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유인 전투기를 호위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처음 등장을 또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뭐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이번에 제가 어제 이 뭐 뉴스 특보를 다른 방송에서 하면서 네. 실제 그 방송을 막 설명을 다 하면서 예. 했던 건데 네네. 그만큼 트럼프가 야 이게 장난 아닌데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될 게 미국이 중국의 첨단 산업, 뭐 반도체, AI를 하는 목적은 결국은 군사 패권의 도전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근본이 이번에 중국이 이 첨단 무기를 대외적으로 보여줬다. 이게 가장 핵심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 전성절이 매년 9월 3일인데 네, 맞습니다. 뭐에 대한 전성입니까? 가장 큰 부분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큰 게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1945년도죠. 9월 2일 날 이제 일본이 항복을 했죠. 일본이 항복을 했고. 그래서 9월 3일부터 하는데 이게 항일 전쟁에서 승리한 날이다. 항일 전쟁. 중국에서는 일본하고 그러니까 중일 전쟁에서 이긴 날이다. 그런 의미에서 전성절. 그리고 또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도까지 같이 끼워 넣어서 그래서 이제 하는데 이게 2014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2014년도. 2014년도부터. 그리고 2015년도면 10년 전이니까 70주년 전승절이잖아요. 예. 그때 우리 그 당시 때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가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 그때가 그때 벌써 10년 전 10년 얘기예요. 전, 10년. 그때 이제 시진핑 주석이 있고 이제 뭐 한편으로는 맞아요. 전 지도부들 오른쪽에 푸틴, 왼쪽에 아니죠, 박근- 아닙니다. 어. 그때는 이제 오른쪽 부분에서는 이제 전 중국의 전 지도부 후진타오라든가 짱저민 이게 있었고 예. 좌측 편에 이제 푸틴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네, 있었죠. 예. 근데 이번에 보시면 중국 전 지도부 그러니까 후진타오라든지 그다음에 짱점이 돌아가셨으니까 다른 지도부들이 안 나오죠. 양쪽에 다 있는 거죠. 오른쪽에 푸틴, 왼쪽에 김정은.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 여전히 한편으로 또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 야 해외에서 지금 내가 지금 실각이나 뭐 이런 말들이 많은데 없어. 전 지도부를 우회하는 그런 분도 없고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하고 푸틴 대통령만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소에 해소하는 거죠. 일거에 해소했다. 그 실각서를. 후진타오 세력이 막 어쩌고 해서 군을 장악하고 뭐 실각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장유사가 어쩌고 우리 그때는 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예. 여전히 또 일각에서 또 아직도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정리는 돼 있는데 바로 내려갈 수는 없으니까 지금 뭐 하는데 그거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근데 교수님 저는 전성절도 전성절이지만 저기서 66년 만에 그야말로 좌청룡 우백호처럼 김정은 푸틴을 이렇게 세우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진짜 미국 보란 듯이 엄청난 열병식이 펼쳐졌고요. 근데 그 전에 최근 들어 며칠 사이 계속 잘 보니까 상하이 협력기구 그 정상회담 해가지고 이제 또 모디, 푸틴, 시진핑 이 세 정상이 막 서로 얼싸안고 분위기 좋아하는 이런 사진들이 막 돌아다녔단 말입니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진짜 보란 듯이 하고 있어요. 미국 보란 듯이. 맞습니다. 이 상하이 협력기구는 뭡니까? 이 상하이 협력기구는 일단은 그 사진부터 한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사진 중국에서는 도원결의 제목을 딱 붙여가지고 도원결의 세 사람이 딱 손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유리죠 그럼? 끝까지는 안 그거는 자기들이 알아서 정하고. 자기들이 정하고. 일단 이제 그런 부분에 사진이 지금 매우 이슈가 되고 있다라는 거고 일단 지금 상하이 협력기구가 지금 했던 부분이 상하이 협력기구가 사실 시작이 1996년도 시작됐지만 96년. 예.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시작은 2001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는 상하이 협력기구 플러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로 만들어졌고 중앙아시아 국가들 우리가 말하는 무슨 스탄으로 들어가는 나라들 4개국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있어서 시작을 했고 사실 그때 지역 안보 위주로 시작이 됐던 게 상하이 협력기구입니다. 거기 인도도 주요 멤버고요. 그렇죠. 인도도 이제 들어왔죠 이후에. 그래서 늘어난 겁니다. 그 시작은 6개국으로 시작하면서 나라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인도가 들어오게 하면서 이제 10개국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즘은 이제 상하이 협력기구 플러스라고 표현. 이번에는 상하이 협력기구 플러스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10개국 플러스 이번에 또 우리가 파트너 전략 국가라고 그래서 나머지 한 16개 국가가 옵저버 국가도 있고 그래서 26개국 정상들이 참여를 했었어요. 예. 그래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모디 총리가 작년에는 안 했는데 이번에 왔죠. 예.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지고 됐고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상하이 협력기구에 매번 보는 행사지만 이번엔 관심은 모디가 왔어? 글쎄. 그 모디가 와서 어떤 이야기가 있고 이번에 인도 모디 총리랑
시진핑 총리랑 대화 내용들 워딩을 보시면 정말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미국 보란 듯이 나 기분 나빴어 여기 왔어. 그래서 이제 기분 나쁘다는 게 트럼프에 대해서 기분 나쁘다는 거죠. 아니 인도도 뭐 땅덩어리야 뭐 러시아 중국에 비하면 그거 가지고 저 작은 나오네. 나라가 아니고 예, 저 사진 저 장면 대단한데 인구가 14억이라서 중국도 제꼈다는 정도인데 그것도 핵 갖고 있고 맞습니다. 뭐 경제적으로도 지금 한참 지금 뜨고 있는 나라인데 지금 저 인도의 어떤 저 행보 외교적인 저게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이제 중국 쪽으로 싹 기우는 거 아니에요 지금? 기운다기보다는 줄타기 외교하는 줄타기 거죠. 외교를 하고 전승절은 있다. 안 갔잖아요. 예. 전성전은 안 갔다. 안 갔습니다. 어, 그러니까 일단은 나 지금 원유 그대로 수입해야 될 것 같고 네. 러시아산 네, 원유는 그대로 원유 수입해야 될 것 같고 또 지금 미국과의 그런 협상의 딜을 높이기 위해서 나는 중국과의 이런 관계도 계속 가져가는 것도 인도 입장에서는 결코 나쁘지 않다라고 지금 보는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 이걸 이번에는 어떻게 그러니까 이 장면이 지금 중국에서는 매우 좀 고무적으로 좀 다가오는 거고 예. 지금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 야 이거 봐라 이거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이걸 더 해야 될 것이냐를 고민이 아마 많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지금 50% 관세에서 어떠한 이제 변화가 될 것이냐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이번에 메시지를 보면 확실히 뭐 직접적인 부분에서 뭐 미국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우리 이런 일방적인주의, WTO나 이런 공정무역에 대해서 위반되는 것은 적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반미 정선이 연장선에 있는 것들이죠. 네, 그 열병식 전에 시진핑 연설하고 또 저렇게 식무기가 대거 등장하고 요거 다 그럼 미국에 대한 메시지로 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이제 8분 정도를 예. 발표를 했거든요. 그 저는 이제 그것도 제가 쭉 보면서 여러 가지겠지만 키워드 하나만 말씀드리면 네. 가장 네. 마지막에 나왔던 단어가 있습니다. 뭐죠? 중화민족의 부흥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화민족의 부흥이 완성할 것이라는 말은 뭐냐면 시진핑 주석이 지금까지 줄곧 이야기했던 게 뭐냐 2027년도까지 네. 군 현대화를 건설해야 된다. 네. 군 현대화. 예. 2027년도가 뭐냐면 우리가 인민해방군이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100년이 되는 해고 그게 2027년도에 현대화를 통해서 지금 시진핑이 이야기하는 뭐 중국몽이죠. 그 중국몽 우리가 세 가지 몽인데 흥국몽, 통일몽, 강군몽. 강군몽이 결국 이 중국 인민군의 강해지는 것들. 그러니까 결국 쉽게 말하면 미국의 군사 패권에 도전할 수 있는 만큼의 역량을 키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 큰 메시지가 담겨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그 강군몽의 부분들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고 이번에도 그 열병식 보면 제일 민병대가 먼저 들어왔거든요. 민병대는 중국에서는 우리 같은 예비군 같은 경우 네. 예. 중국의 민병대가 한 몇 천만 명이 됩니다. 어. 예비군 인력만 해도. 그러니까 그만큼의 강력한 군대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계속 보이는 게 반도체 AI를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저게 군사로 가는 걸 자꾸 미국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한 워딩이 저한테는 가장 크게 다가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현대전에서 과연 이 지상군의 병력 숫자가 이제 얼마나 뭐 예전만큼 의미는 없다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뭐 어쨌거나 맞습니다. 어제 보여주기는 많이 보여줬고 지금 미국에서도 다 봤을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아마 실시간이 됐건 사후적이 됐건 한번 봤을 거고 보고 트루스 받았을 소셜에 거고.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네. 예 그리고 또 뭡니까 저 뭐 국무부나 국방부 할 것 없이 참모들 다 봤을 거고 또 영상도 하나 올렸잖아요. 베네수엘라 그 무슨 뭐 마약 예. 마약 운반하는 배로 추정되던 거 그냥 정밀 타격해갖고 추격했죠. 그냥 예. 바로 죽여버리는 뭐 그런 것도 올리고 했는데 교수님 어떻게 미국 측의 어떤 반응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무슨 그 뭐 좀 우리가 짐작할 만한 뭐 반응이 있었습니까? 뭐 지금 보셨던 것처럼 SNS나 지금 어제 이제 나왔고 그 미국 뭐 일단은 뭐 워싱턴 전반적인 나온 혹은 매체나 이런 것들 전반 종합해 봤을 때는 일단은 지금 드러나는 부분에서는 일단 뭐 대단했다라는 표현을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워딩 이런 거 봤을 때는 이게 결국은 앞으로의 미중 관계 더 강력한 충돌 그다음에 특히 이제 과학기술, 그다음 첨단 부분들에 있는 것을 예고하는 측면이 강하다라고 보여지고 이게 뭐 사실 이번에 했지만 사전에 이런 것들이 이미
사전 연습하는 장면들이나 이런 것들 다 공개를 했기 때문에 이미 어제 열병식 하기 전에도 미국은 이미 다 알고 있었겠죠. 네. 문제는 그 후에 이야기가 스토리가 어떻게 벌어질 것이냐를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저는 이제 그런 변화가 결국은 이제 우리가 또 앞으로도 많이 논의하게 될 이제 이런 뭐 AI나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이런 뭐 첨단 바이오 테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의 자동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재는 더 심화될 것으로 보여질 거고 그런 준비가 아마 계속 일어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반도체 또 뭐 지금 아시겠지만 수출 통제 부분도 우리나라 지금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지금 있는 부분에서 우리를 지금 제외를 했지 않습니까? 예. 건건마다 허가를 받으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그것도 워낙 뭐 예상을 했던 거고 미중 관계가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고 그때 방송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또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전승절 열병식을 통해서 아마 더 미국의 대중국 첨단에 대한 제재는 더 심화될 가능성이 그렇게 매우 보십니다. 높다. 지금 현재 우리는 지금 뭐 어지간한데 25% 두드려 맞고 있는 걸로 아는데 관세를. 네. 중국 지금 얼마 내고 있습니까? 한 54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미국에다가 네, 미국이 중국에 제재를 하는 관세 말씀하시는 관세. 거죠. 네네. 예. 그러니까 펜타닐 관세까지 포함을 해서. 해서 네네. 그렇게 했을 경우니까 이제 54% 정도 되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단 유예를 했죠. 유예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그 정도 됩니다. 됐는데 최근에 지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최소 면세 기준 800불 미만의 면세를 했던 것도 지금 없앴지 글쎄,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관세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중국산보다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게 좀 역직구의 개념으로 했을 때는 더 쌀 수가 있습니다. 중국에 관세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요. 참. 우리나라가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참 외교적인 측면에서. 일단은 예. 너무 지금 매체에서 이렇게 반미 연대는 맞는데 아까 제가 핵심이 뭐냐면 중국은 북중로 이런 데 갇히는 거 싫어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여전히 우리는 뭐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중 관계를 일단 관리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미국은 혼자 힘으로는 절대 중국을 억제할 수 없다라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요구가 더 많아질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미국, 중국과의 이미 디커플을 요구하는 부분에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방향성은 저는 뭐 항상 일관된 말씀이지만 일단 우리의 국익적 차원에서 그러니까 미국의 요구를 다 들을 수는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중국과 협력할 수 있는 협력과 미국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명확히 구분해야 되고 특히 정부가 나서서 이원화 전략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미국 시장에 맞는 공급망, 중국 시장은 중국 시장에 맞는 공급망을 이원화를 할 필요가 있다. 이미 유럽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파는 건 미국에서 만들어야 되고 중국에서 만든 중국에서 만들어야 된다. 교수님 말씀이 완곡하게나마. 근데 두 양반 몇 살까지 산다 그랬다고요? 서로? 지금은 그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100살, 150살까지도 나긴 하죠. 그래서 생명과학이 지금 되면 150살까지. 바이오가 대세네. 예,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시장 전체적인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코스피 코스닥 흐름 좋네요. 1% 상승. 2차 전지 쪽 흐름 좋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가 봅니다. 예.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지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